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안녕하지 못합니다. 뭘 씨발 맨날 안녕하지 못하래. 고학력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이 박사입니다. 아 요새 또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제 학기 말이잖아요. 응. 이제 6월 끝나면 또 이제 난 2달 동안 이제 강사를 못 받아. 네. 방학이라고 좋은 게 아니구나. 아, 그럼요. 네. 그런데 네. 대학 강사는 그 강의를 안 하면 강의료가 안 나오는구나. 그렇죠. 네. 방학 야 지금 차라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훨씬 낫네. 그럼요. 만배 낫죠. 그리고 이제 10월 말부로 계약 종료인데 재계약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하고 사시나무 떨듯 이 큰 몸을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지금 연구직에서 10월 말에 계약이 종료. 그리고 근데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하니까. 예. 그냥 좋댔죠. 웃을 일이 아니네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 박사 요즘 얼굴이 점점 사이즈는 뼈는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말라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저께 아는 분이랑 한잔 했는데. 뭐 아는 분이야 명박사님 씨발. 아니 그분 말고 또 한잔 했어요. 요새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얼굴이랑 몸이랑 커졌대는데. 난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커지나 봐요. 하도 먹어대가지고. 원래 커진 게 원래 컸던 게 아니고. 원래 컸죠 물론. 그래 알았고. 자 그러면은 리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번에 프라이브 특집 하도 씨발 안 올린다 그래갖고 아주 욕을 그냥 욕을 아주 이 작가 안티팬 많이 늘었더라. 야 늦게 올린다고 하도 지랄해가지고 말이야. 올렸어. 시간 좀 쪼개가지고 그것도 우리 그래서 또 메뚜기 했잖아. 그렇지. 예. 메뚜기 해가지고 억지로 올렸더니 또 내용이 족같다고 지랄해. 오늘도 메뚜기예요. 오늘도. 오늘 메뚜기인데 그래 어쨌든 근데 내용은 말이야. 거기서 사람들이 자꾸 지적하던 게 우리가 야구 선수 한국 프로야구 10명이 산다 그랬는데 저것들은 기본도 모른다고. 9명이 하는데. 나는 말 실수했잖아. 나 11명이라고 했다가 나 정정했는데. 아니 9명은 아마야구가 9명 하고 물론 상식 시험에 야구 몇 명이 해요? 그럼 9명이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맞는데 그렇죠. 한국 한국 프로야구에서 스타팅 멤버가 9명인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있으면 얘기해봐. 다 10명이서 했지. 예, 야구장 그렇죠. 안 가봤나? 전광판에 1번부터 9번 타자까지 쭉 9명 나오고 밑에 뭐라고 피차. 10명 그렇지. 아니야.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지명타자 제도가 있기 때문에 10명이서 합니다. 저 미국에 또 내셔널리그는 투수가 타석에 서죠. 그러니까 9명이 사는 거고 예. 아마추어처럼 예. 아마추어 제도가 똑같지. 네. 그런데 반대편에 아메리칸 리그. 아메리칸 리그는 10명이 사죠. 마찬가지 일본도 퍼시픽 리그는 10명이 사고 센트럴 리그는 9명이 사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얘기를 왜 했어? 혜태가 열 몇 명이 선수 승비 안 12명밖에 돼가지고. 없었다. 예. 10명이서 야구 하는데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 중요한 게 12명밖에 없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혜태가 12명밖에 없었다는 거 알았나? 몰랐잖아. 우리가 알려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걸 갖다가 그렇구나 해야 되지 말. 이걸 갖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저 새끼들 뭐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방송을 듣고 말이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5인 로테이션에 중간 개투 마무리까지 있는데 투수가 몇 명 있는 거 투수가 둘 있나? 그렇게 되는 그리고 거죠. 또 하나 초대 우승팀이 두산인데 저것들은 그것도 모른다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우승팀을 얘기한 적이 없어. 우리 얘기한 적 없어요. 삼성을 우승 후보라고 얘기했죠. 우승 예. 후보 삼성 이랬지. 예. 아니 두산이 우승한 걸 누가 몰라 5년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다 아는 거 말고 우승 후보가 삼성이었대는데 방송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말이야. 무조건 비판적으로 날리고 말이지. 너 적이 많아서 그래 요즘.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원래 원래 원고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치. 82년부터 해서 쭉 얘기 나오죠. 예. 84년 그치. 롯데 뭐 우승, 어디하고 뭐 그다음에 하고. 통합 우승, 저주기 게임 뭐 이런 게 쭉 나와. 그치. 그다음에 95년에 그렇죠. 500만 돌파 또 뭐 있어. 외국인 선수 기용. 그 첫 쭉 번째 나오는데, 용병 다 하고. 예. 이걸 왜 다 잘랐냐면 야구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 듣기 싫다고 이거. 예. 프로축구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존나 청취자를 위해서 방송을 준비하는데 때도 안 그런 말이야. 이상한 소리 했었고 말이야. 어머 이 작가님 열받으셨어 어떻게? 아니 존나 받았어. 내 리뷰에 왜 열받았나요? 네. 말이죠. 이런 리뷰도 있다고. 이 작가 종편 나가지 말고 EJ에 집중해라. 나는 씨발 뭐 먹고 사냐? 손가락 빨고 살까? 아니 EJ가 돈이 제일 안 돼요. 돈이라도 주고 얘기하든가. 돈을 갖다 바치면서 방송하는데 말이야. 말 나온 김에 내가 오늘 아주 다 얘기할게. 네. 뭐 팩트 TV에 나간다 어쩌는 그러는데 팩트 TV, 국민 TV 말이요. 내가 그건 뭐 돈을 떼돈 받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팩트 TV가 수요일 날 생방이지. 내가 원래 수요일 날 케이블 TV 녹화가 있어. 근데 이 두 개 겹치잖아. 그러다 내가 케이블 TV 버렸어. 이 팩트 TV하고 출연료 차이도 많이 나고 인지도 차이도
팩트 TV는 많이 들어야 500명이야. 그런데 케이블 TV는 몇만 명이 듣잖아. 그렇지. 보잖아. 네. 그럼 뒤에가 나가리 훨씬 낫지. 근데 내가 그래도 48%의 마음을 이렇게 다져주기려고. 다독여주려고. 다독여주려고. 예. 그래도 내 얼굴을 보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생각 깊어서 출연하는데 말이야. 그걸 가지고 개지랄 하고 말이지. 케이블 TV 입장에서는 기분 더러울 수 있겠네요. 아니 저 인간은 뭐 우리보다 훨씬 돈 안 주는데 가가지고 방송하고 앉아있네. 야. 이게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나는 있겠네요. 있는 집 아들이라서 그래 괜찮은 거야. 그리고 또 있어. EJ에 집중하라 그러는데, 솔직히 이렇게 봅시다. EJ가 말이죠. 저의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습니다. 자, 보자. 자료조사하고 원고 쓰는데 하루 걸려요. 하루? 이 하루는 7시, 8시간 얘기하는 거 아니고 24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 걸리지. 방송 녹화, 우리 보통 3시간 하죠? 네. 근데 앞에 사전 회의 하잖아. 1시간 있죠? 1시간 있지? 사후회의도 사후회의 또 하지. 이거 하루 또 잡아먹어. 그치. 그럼 그걸 끝이나? 편집 안 하나? 편집해야지. 그럼 일주일에 3일을 잡아먹어. 근데 돈은 10원도 안 돼. 거기다가 이제 방송 저기 그 대본 들어가기 전에 리뷰 꼼꼼하게 봐야지. 그렇죠. 그런 시간 다 합치면 장난 아니에요. 그럼 뭘 자꾸 집중하라 그래. 나도 먹고 살자. 진짜 짜증나게 말이야. 저희 그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EJ는 솔직히 저희가 좋아서 하는 거지 이걸로 지금까지 뭐 수익 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선 전부터 말입니다. 광고를 좀 하자고 계속 얘기가 들어왔어요. 내가 다 거절했습니다. 지금까지. EJ의 순수성을 잃을 수가 있다. 광고를 받으면. 그렇지. 그리고 이 생각이 저번 주까지 유지가 됐어. 저번 주에 국민TV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저번 주 금요일 날. 뭐라고? 자기들이 광고를 따는데 EJ한테 둘 테니까 EJ 광고 하시라고. 내가 안 한다 그랬어. 우리는 광고할 생각 없습니다. 우리의 순수성을 위해서. 내가 근데 며칠 전에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해줄 필요 없어. 받아 광고. 다음 바로 우리 다 광고할 겁니다. 광고하고 여기 뭐 저랑 좀 알고 계신 또 우리처럼 욕 되게 많이 얻어먹는 팟캐스트 진행자 한 분 옆에 계신데 아니 나하고 비교하면 되나 이 양반들이 참. 아니 이 양반 내가 저기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니까 이러더라고. 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원래 개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는 또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고 정치인은 유권자를 탓하지 않고 팟캐스트 진행자는 청취자를 탓하지 않지. 그럼요. 저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난 좀 탓하려고. 에이, 탓하고. 아니 나 그 지난주에 프로야구 특집 저 그거 신준호 AS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그거 다 모르고 넘어가는데 또 얘기를 하나? 그건 AS 해줘야지. 아니 왜냐하면 거기 그게 그 양반이 프로밀 대표 아니야. 그 프로밀 회장 아니야. 그렇죠. 롯데 특집에서 나오는. 아, 농심은 신춘호고. 신춘호. 네. 그게 사실은 그거잖아요. 신춘호 씨가 이름 남기려고 신라면을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춘면, 호탕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춘면하고 호탕면은 실패한 거라고 이름 석자 남겨보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 신준호 대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그 지금 누구신지 모르는데 얼마 전까지 사장이 이제 나무식 대표라는 양반이었어요. 그 양반이 실업야구, 한국 실업야구 사상 최고의 돌직구로 이름을 날렸던 이제 야구 선수야. 저 얘기를 왜 안 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사람들이 아무도 지적도 안 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또 말하면 어떡해. 졸라 중요한데 그걸 얘기를 하면 어떡해. 어쨌든 그거는 사람 이름을 제가 틀렸어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리그 교류전 같아. 왜? 당신 한번 저분 나오시는 방송 나갔었고. 그때 저분 또 오늘 또 우리 방송 오시고 그렇게 됐네. 자, 오신 분을 일단 소개를 드려야겠죠.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시네타운 19의 이승훈 PD님이 말 안 저희 녹음 부스에 다 오셨습니다. 알아.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EJ 청취자분들이 나를 존나 우리를 싫어해. 그래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저희랑 동갑이고요. 괜찮습니다. 사석에서는. 방송에서는 욕을 먹는데. 아니 뭐 내기는 거야? 사석에선 괜찮은데 공석에선 별로란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 양반이 지금 요즘에 이름을 바꾼다고 스티브 잡스로. 네. 워낙 사과를 많이 해요. 내가 호를 사과 이승훈으로 하라 했더니. 사과 아이콘은 난데. 그러니까 저 내일도 한번 사과해요 또 시원하게. 팟캐스트 지금 수요일 녹음 중이고 목요일에 이제 저는 목요일마다 업데이트 되니까 목요일에 이제 업데이트 되는데 내일도 시원하게 사과합니다. 아이고. 매일 사과 한 번씩 하려고. 예. 그래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광고를 받을 거다. 욕하지 마. 우리 알아서 할 거야. 그렇고. 먹고 좀 삽시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주간 리뷰는 됐고. 근데 궁금해서 근데 광고료 많이 준대요? 그거는 많이 주겠어요. 협상하기 나름이지 뭐. 얼마 전에 저도 광고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어디랑 이제 밝힐 수는 없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준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아닌데. 그런 데를 소개해줘요. 우리는 존나 작아. 그렇게 줘도 되나 싶은 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팟캐스트 1위 팀이라면서 넘겨주시면 감사히 받아서 먹겠습니다. 아니 그걸로 또 우리가 사실 우리 계속 지금
연속 3주차 메뚜기를 하고 있는데 돈 벌어가지고 방송국이랑 녹음실 한 개 차렸으면 좋겠네. 메뚜기 좀 그만하고. 메뚜기 짜증나 죽겠어. 메뚜기가 어려운 게 그때마다 그 녹음 환경이 달라지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저번 방송에 우리 기술 편집하는 핑크가 졸라게 먹었습니다. 예. 나한테 막 짜증을 내더라고. 아니 왜 이렇게 하냐고. 이 시간을 빌려가지고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자, 그러면 리뷰는 됐고. 한 주간 시사. 한 주간 시사 예. 얘기해봅시다. 북한과의 회담이 결렬 위기에 와 있어요. 결렬 위기가 결렬됐어. 결렬됐죠. 결렬됐는데, 그러니까 어제부죠? 어제자로 결렬이 됐는데, 이거 뭐, 우리나라도 뭐 문제고 북한도 문제고 지금 자존심 싸움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가 먼저 왜 문제냐면, 우리는 계속 김양건이를 요청한 거야. 그렇지. 김양건이가 똥 발라갔나? 뭐야 김양건만 찾아. 아니 김양건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말이죠. 어차피 얘들 회담 대표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저 북한 수뇌부나 한국 수뇌부에 오다를 받고 하는 애들 아니야. 그치. 그럼 아무나 나오면 어때? 왜 꼭 김양건을 고집해? 그래서 김양건을 고집했는데 김양건이 안 나왔지. 안 그러니까 나왔지. 그러면 우리도 장학금 못 내. 6일째 안 가서 차관은 갔단 말이야. 김남식이 차관이 가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이 왜 차관이 나오나 장학금 회담에. 이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지. 북에 대해서 그만큼 채널이 없으니까 그림을 못 그리는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화가 중요한 거지 지금. 뭐 하는지 모양새 모르겠어. 따지는 거야, 모양새. 좀 자존심 싸움 좀 그만하고 오랜만에 MB 정부 이래로 계속 남북 관계가 경색됐는데 되게 오랜만에 지금 하위 무드가 조정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6.15도 얼마 안 남았고 한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날짜 맞춰 잘 해야지. 그래. 그리고 뭐 중구청장이 예. 박근혜 각하께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뭐? 그 박정희 기념관? 사저가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일대를 주택을 전부 매입해가지고 284억인가 들여가지고 일종의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어허. 또 공언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전국 각지에서 그런 기념관이 한두 개가 아니던데. 자, 제가 오늘 아침에 트위터에다 막 쏴댔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출신이 거기에요. 제가 본적지가 신당동 산 16번지예요. 어디냐? 박정희 사저가 있는 옆골목 산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상황을 알아요. 거기는 기념관 쓸 수 없는 데예요. 아니 동네를 재개발하려고 그런 거야 완전히.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사실 거기 신당동 사시던 분들도 박정희 사저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는 공간도 아니고요. 역사적인 뭐 또 사건이 있었던가 이런 것도 없었어. 아니 저 상암동에 무슨 역사관 있잖아요. 그거 하나 만들면 된 거 아니야? 도서관 아닌가? 뭐 도서관이 도서관 역사관이 있잖아. 뭐 하여튼 있잖아. 차라리 신당동은 거기보다 그도 유명해. 그 박정희 집 바로 아래 골목에 내려오면 예전에 참새 잘 잡던 집이 있어요. 거기가 유명하고 아니면 떡볶이 기념관. 신당동 하면 떡볶이죠. 아니면 황학동 그런데 문화거리 만드는 거 예. 이런 거 해야지. 이거는 이 중부천장이 예전에도 문제가 됐거든. 예전에도 그 뭐야 박근혜 트위터인가? 그 사칭하면서 트위터 가가지고 거기서 박근혜를 칭송하는 글을 올렸다가 개망신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중구에 박정희가 밟고 지나간 돌 하나만 있어도 그거를 기념석으로 만들려고 할 거야 아마.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그 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무상급식 한참 문제됐을 때 그 예.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 알고 싶어. 뭐 누가요? 그 중구청장인지 뭔지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뭐냐면 무상급식에 가장 반대하는 논리는 뭐 예산이 부족하네, 야, 세금을 그렇죠. 펑펑 쓰는데 아니 그 돈이면은 무상급식 할 수 있어. 중구에 무상급식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정도 들여서 거기를 그 기념관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중구에 200억이면 한 몇 년은 무상급식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걔들은 돈 문제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걔들의 논리가. 그러니까 갖다 붙일 게 없어가 돈을 갖다 붙이는 얘기고. 이런 사람을 뽑아놓은 뭐 중구 구민들에게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국민이 위대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좀 책임을 져야 돼. 중구청장 이게 문제도 있고 저 홍준표 뽑아준 경남 도민들 문제가 있고 우리 방송 맨날 욕하는 정치자들 문제가 있고. 저는 욕해도 돼요. 아니 박비 어천가를 부르려고 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모양새가 맞게 해야지. 이거는 박근혜 욕먹이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 다시 하셔야지. 구청장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생각 다시 근데 하셔야죠. 박근혜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뭐 쇼하는 거 아니야? 둘이 짜고? 이상한데. 내심 좋아할 수 있겠지. 그 내심은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좀 이상한 놈들이네. 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박정희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뉴라이트 계열에서 만든 교과서가 통과가 됐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교학사였나요? 네,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됐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를 보니까 12.12 쿠데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끝.
그러니까 12.12 쿠데타를 쿠데타로 부르지 않고 예. 그냥 12.12 사태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특히 사마출 판사는 12.12 사태로 표현하고요. 그 쿠데타나 반란 정변의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예. 다른 출판사는 그래도 반란, 군사 반란 이런 식으로 내용면은 있는데 사마 출판사 지학사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교학사도 없고 벌써 왜 그러지 요새? 비상교육도 없고 그렇게 오래 버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는. 이거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아니 역사에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실들을 모두 밝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취사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게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한데 왜 국가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대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걸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책으로 애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나중에 그것과 반대되는 혹은 다른 얘기가 나왔을 때 되게 낯설어한다고. 그건 이미 어렸을 때 받은 교육에서 기본이 돼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과서들은 철저하게 이런 문제를 검증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저는 답답한 게, 그러니까 옆에 동네에서 돌아가는 거 보면 그게 어떻게 잘못된 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에서 역사 교과서 왜곡하고 이러는 거 보면 걔네들이 어떻게 거기서 행동하는 거랑 우리나라에서 행동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욕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러면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제 저 51%는 그쪽이 잘못됐, 일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괜찮냐고. 그렇지.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또라이들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김구 특집 영상 만들었을 때도 네. 사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누구나 다 관심만 가지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보고서도 쇼크를 먹었다는 젊은 친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마저도 몰랐다는 거죠. 아, 우리 저 소위 말하는 보수들, 꼴통 보수들 하고 일본 우익들하고 똑같아 하는 짓거리 보면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보이고요. 12.12 쿠데타는 쿠데타로 이거는 법원이 정한 거고 역사적으로나 뭐 법리적으로나 다 완벽하게 네, 그렇죠. 규정된 건데 아직도 교과서에서 이따로 쓰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저번 주에 프로야구도 전대가리의 어떤 업적이라 그래가지고 공이라 그래서 프로야구를 프로야구는 공으로 하죠. 우리가 공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안 했지, 그런 말이 우리는. 있으니까 예, 예.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프로야구를 했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뭐 리뷰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 봤습니까? 이재에서 나왔습니다. 프로야구는 전두환 대통령 가까이 업적입니다. 뭐 이런 거. 에이, 미친놈들. 아유 나 맞다. 저도 악플 몇 개 올라오더라고요.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자꾸 부르냐고. 뭐 간단해요. 욕 안 먹으려고. 난 저기서 욕 먹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 격조 깊은 말을 쓰는 건데. 옛날에 예. 이 이재희 리뷰에 올라온 80%의 욕은 이 박상 제작이 다 가져갔는데 요즘 다 내 욕이야. 미치겠어. 아주. 아니 한 번씩 돌아올 때가 있어요. 저 정정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이등병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현 이등병 아니에요? 현 이등병. 이등병 이등병으로 제대했지. 제대했으니까. 제대했으니까 이등병은 아니죠. 아, 그런가요? 예.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쿠데타 얘기도 나온 김에 본격적 방송에 들어가서 삼성 교육대 얘기합시다. 아, 교육대하고 예. 그 전에 말이죠. 우리가 야성을 잃었다 막 그러잖아. 그러면서 옛날에 아랫도리 특집, 반문화 특집. 반문화 특집 이런 거 좋았다면 막 그래. 그런 매니아들이 있어. 매니아들이 있어. 그런 거 좋아하는. 그래서 아니 사람을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러세요? 그런 거 도대체. 다시 한번 해라 막 이러더라고. 우리는 또 청취자들 존나 욕하면서 뭐 하라 그러면 또 다 따라주잖아. 다 요청하는 거 다 받아줘. 네, 그래서 그렇죠. 그때 반문화 특집에서 C양이 나와가지고 썰을 풀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H양이 등장하셨습니다. 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문화 특집 2. 코너 속의 코너. 그렇죠. 특집 속의 코너. 특집. 그렇습니다. 특집 속의 특집. 반문화 특집 2를 H양을 모시고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이희재의 사생팬, 사생활을 해치지 않는 사생팬 H양입니다. 네, H양. 이분을 왜 반문화 특집 2에 모셨냐? 당시 반문화 특집 1은 말이죠. C양은 정말 일반인으로서 그렇죠. 이 반문화, 남성의 반문화에서 바라봤고, 오늘 H양은 전문가로서 전문가로서 반문화 특집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지금 강남에서 아주 대단한 인기를, 최고의 인기를 끌고 계시는, 또 대단히 큰 업소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우리 마담. 나 그 가게 어딘지 알아. 그렇습니까? 확인했어. 마담 언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는 입장으로. 사실 저희는 뭐 알아봐야 손님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주소 들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현장 르보야 아니면은 저기 다큐 3일이야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하고. 네.
오늘 지금 우리 녹음 시간이 말이면 10시 24분입니다. 한참 피크 지금. 타임인데. 한참 피크 타임인데. 이제 할인 시간 끝나고 그런 거 있나요? 없어요. 예. 이 새끼가 무슨 어딨어? 아니 오늘 제가 아니 뭐 중견 나이트야 하는 시간인 거 아니야? 아니 전화를 받았어요. 오빠 어디 상무인데요? 맨날 전화 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요새 왜 안 오세요? 그래서 당신이 나보다 잘 버는데 내가 거길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오빠 그래도 뭐 8시 반 전에는 뭐 현금 얼마고요. 그리고 8시 반부터 몇 시까지는 또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모시니까 꼭 한번 와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강남 템플에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을 모셔가지고 어디 저 북창동에 30분에 20만 원 이름을 얘기하고 앉았어. 아니 나 모르니까 내가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야 북창동 거기 순두부 그 옆집가 그 얘기 같은데 보니까. 그 그런데 할인이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무슨 그런데 저희가 거기는 어떤데요? 뭐 그 옆에 있는 어떤 가게는 알아요? 그랬더니 내가 볼 때 내색은 안 하시는데 그 가게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를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뭐 저딴 질문을 해? 뭐 그렇게 그런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 오케이. 제가 근데 우리 서로 우리 청취자들 위해 궁금한 거 좀 물어봅시다. 뭐 왜 템프로 뭡니까 도대체? 아니 원래 템프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템프로 안에 드는 미모의 여성들이 이제 일을 한다. 그리고 원래는 뭐 티시에서 템프로를 부장들이 뭐 떼간다. 뭐 그런 두 가지가 있어. 뭐 정확하진 않아요. 이재에서는 뒤에 후자 얘기를 얘기했었죠. 얘기했었는데 그래. 그리고 그러면 뭐가 정확한지는 그냥 설이네요. 그렇죠. 모르겠네요. 왜냐면 저희도 뭐 티시를 어떻게 받냐면 11만 원을 받아서 10,000원을 아가씨를 주는 형식이거든요. 10,000원을 참 그 부장이 떼가는 거. 마담이 떼가는 건 없어요. 티시에서. TC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술값만 건드립니까? 이건 뭐 술값 얘기해도 됩니까? 그럼요. 술값 뭐 이미 다 오픈돼 있는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 얼마 정도 거니까. 됩니까? 저희 기본 세팅이 뭐 이제 80에서 왔다 갔다. 그 이제 계약할 때 약간씩 조절할 가능하고요. 기본은 일단 80. 네. 80 기본에 뭐뭐 나옵니까 그럼? 과일이랑 양주 한 병이요. 17년 가격이에요, 보통. 나머지는 맥주나 이런 음료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건 따로. 그래요. 근데 뭐 저번에 저한테 그런 말 했잖아요. 템프로도 다 같은 템프로가 아니다. 그쵸. 그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저희들끼리도 급이 다 다른데. 저기도 순위가 있나 보다. 네. 아니, 지금 근데 강남에 템프로가 뭐, 지금 딱 떠오르는 게 6-7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요? 네, 많이 죽었어요. 그럼 뭘로 술은 다 어디서 먹? 그럼 일반 룸빵에서 먹나? 그쵸. 그래서 하이점오라는 게 생겼죠. 하이점오. 기존에.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하이점오. 기존에 이제 점오에서 이제 템프로들 죽으면서 템프로 마담들이랑 아가씨들이 많이 넘어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템프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 점오랑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우리를 같은 점오라 그러지만 우리는 약간 높아. 하이점오. 그렇군요. 야, 그렇네. 그런데 저도 뭐 이게 템프로를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저번에 한번 술을 한번 사주셔서 한번 그냥 얻어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만 일반 룸빵이랑 이 템프로랑 뭐가 다른 점이 왜 일반 룸빵 가면 초이스에서 아가씨가 계속 내 옆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템프로는 막 옮겨 다니던데. 그 일반 룸빵은 솔직히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뭐 클럽이나 뭐 그런 데 말씀하시는 퍼블릭 이런데 그런데 이제 2차를 나가죠. 그쵸? 저희는 애프터가 전혀 안 되고요. 없고요. 아예 애프터가 아예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네. 막 진상들이 와서 쫄라. 이 박사 울면서 어떻게 안 될까? 그럼 세훈 씨가 100만 원 썼는데 이러면서 뭐 짠해서 어떻게 하면 줄 수도 있겠다. 나는 다 동정이구나. 양주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 된다. 그렇죠. 그렇군요. 야, 근데 보통 그러면 손님들은 조금 그래도 이 술값이 보통 다른 데보다 비싸니까 그죠? 저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들이 오시겠네요? 그쵸. 뭐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오시죠. 검찰 관계자도 많이 오죠. 그럼요. 검찰 새끼들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내 귀에 지금 다 들어왔어. 확 까발린다. 나 실제로 그 검사장님이랑 식사를 하다가 너무 어이없는 발언을 하셔가지고 이 작가님한테 바로 카톡을 보냈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뭐냐. 내가 검사장 내 이름 알아 너. 까불지 마. 제가 안 그래도 저희 집안 가업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강남에서 노란문 장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냈죠 우리 집안 어르신한테 했더니까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와요. 야구선수, 축구선수. 현직이든 아니면 전직이든 스타였던 사람들 오면 매너 좋은 사람도 있고 개판인 사람들도 있고
꼭 꼬박꼬박 아가씨들 데리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다. 근데 제가 이거 실명 밝히면 내일 아침 스포츠 신문 터져. 못 하겠고. 그래요. 근데 이게 유명하신 분들 중에 뭐 연예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좀 싫어하는 손님층이 연예인. 그래? 진상 부리나? 진상이라기보다는 일단 자기 돈으로 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기서도 협찬 받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와서 의도 먹는구나. 그렇죠. 껴서 예. 재롱 떨고. 재롱 떨어요? 드라마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로 나오는 중년 연기자가 있거든. MBC에서 뜬 사람이 있는데 이 나 사람은 누군지 알것 같아요. 이 사람 오면 좀만 그 술집 사장들 데리고 와서 무조건 형이라 불러. 형 하면서 맞아. 네, 맞아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 힌트. 저기 그 양반 괜찮아, 힌트해. 침을 잘 나. 알았어. 그래, 그럼 돼. 그러시고, 역시 연예인들이 자기 돈을 안 먹으면서 진상을 부린다. 그렇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매너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PD들도 술 많이 얻어먹잖아요. 전 아니에요. 아깝다. 사과할 건 사다 있었는데. 우리 저 H양. 네. 방송국 사람 많이 오죠. 기자. 많이 오죠. PD. 다 그것들 다 지들 돈을 안 먹잖아. 얻어먹잖아. 그렇죠.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 네, PD분 자주 뵌 적은 없어요. PD 자동. 아나운서들도 좀 오고. 그렇죠. 조심해. 다 터트릴 수가 있어. 목소리 좋은 모 아나운서 그렇게 오면은 아주 진상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요? 근데 이 템프로에서 일하신 아가씨들은 수입은 괜찮습니까? 평균적인 게 풀 출근 20일 한 달 20일 출근해서 1,500에서 2,000 정도. 그래서 내가 안 간다니까. 우리 거의 공 하나 더 붙이는 수준으로. 두둥거리고 지랄이야. 근데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꾸 이 방송 혹시 들으시는 룸 하시는 분들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자, 이거를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다가 어떤 여자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뭘 했냐면,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을 그랬거든요. 요즘은 여대생들도 많다. 뭐 그런 거 급이 없어졌고 예전처럼 우리 쌍팔년도 영화처럼 집이 어려워서 빠진다 이거 말고 자기가 선택해서 온 애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접근하는 방식? 실제로 그래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친구들은 한 30%? 나머지는 어렵지 않은 애들이에요. 진짜로. 그럼 풀 출근이 20일이라 그랬는데 뭐 주말에 놉니까? 토일, 국, 공휴일 다 근무하실 때 가셔요. 이게 일반 룸빵이랑 다른 거네요. 그리고 뭐 징검다리 연휴 끼면 그때도 다 쉬어요. 야, 이 박사 너보다 낫다. 그러게요. 신났네요. 근데 그렇게 풀 출근해서 1,500, 2,000 버시는 분들이 뭐 또 돈이 없어가지고 스폰을 받고 그래요? 왜 그러지? 얘들 왜 돈을 못 모아 그런데? 못 모으는 제일 큰 경우가 도박하는 애들. 도박. 그리고 또 좀 이상한 뭐 호스트바 이런 호스트바 제비 같은 애들 만나서 돈 퍼주고 있는 애들. 사랑한다고 이 씨발려라. 비스트 보이 나오잖아. 그 호빠에 빠지는 거 빠지고. 그렇죠. 어린 친구들이 많죠. 그리고 성형은 어때요? 성형도 장난이 아니죠. 다들 하고. 그렇죠. 이제 여기 강남 와서 예뻐졌어 이런 애들이 많아요. 원래 자기 이제 고향에선 자기가 제일 예뻤는데 강남 오니까 아니더래. 그 씀씀이가 또 커져.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어디 근처 미용실을 가려고 해도 벤츠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강남에서만 도는 그 셔틀 같은 차들이 있어요. 콜떼기. 콜떼기? 콜떼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차들은 아가씨들 움직이는 데만 움직여줘. 콜떼기는 한 번 타면 얼마? 뭐 1분을 가든 5분을 가든 무조건 기본 10,000원. 기본 10,000원. 강남권 10,000원. 강남권 10,000원. 서초 뭐 잠실 넘어가면 20,000원. 20,000원. 왜 다들 고급차. 그쵸. 다 이제 수입차 위주로. 몇 년 전만 해도 오피러스까지 먹혔는데 이제는 오피러스는 아예 안 돼. 그렇게 차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아가씨들이요? 예. 일단 편리하거든요. 전화하면 5분 10분 안에 바로 집 앞에 대기해주고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짜증들을 많이 내요. 어디 가달라, 뭐 또 건넜다 어디 가거나 아니면 골목 좀 들어가 달라 그럼 짜증을 내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전혀 없고 그 안에서 뭐 담배를 피든 뭐 통화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차인 줄 알았네. 자기 차 말고 그거만 한 차들이 있어. 콜떼기 얘기하잖아. 근데 그럼 그 양반들은 그 운전기사들은 말이죠. 그 고급차를 콜떼기 10,000원, 20,000원 벌라고 그걸 산 거예요? 그게 아마 저 자세는 모르겠는데 렌트 형식일걸요, 그 사람들도. 그래요? 네,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리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리스로. 리스죠. 리스. 우리 이 PD님 전문가인데. 저는 원래 뭐든. 그래요. 그러면 스폰서 얘기를 방금 제가 했는데 그 강남에 스폰서 사무실이 있다면서요.
네. 이건 뭐 전 깜짝 놀랐네.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이제 어린 친구들이랑 네. 또 이제 그런 애인이 필요한 돈이 있으신 분들이랑 연결을 해주는 전문. 일종의 이름을 붙이자면 노블리스 뭐 매니저 뭐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아 그러면 그 저기 반문학의 이음인가? 근데 이 친구들은 보통 대학생 이런 애들이 아니라 뭐 진짜 준 연예인급들도 많고. 예. 제가 알고 있는 애들은 저기 모 여대 방송 연예학과들.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스폰 사무실에 가면 그런 애들이 프로필이 쫙 나온다는 얘기죠. 아니요, 거긴 그 사무실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도 수입차 타고 다니면서 차에서 만나요. 완전 점조직이네. 그렇네. 안 걸리게. 아. 그럼 파일을 들고 다니면서 네. 쫙 수입차 안에서 쫙 넘기면서 어떤 누가 좋아요 이렇게 나이대 뭐 쫙 있을 테고 뭐 키 뭐 이렇게 다 프로필이 쫙 나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쪽에서 이제 그쪽 업종에 종사하시다가 방송계라든지 연예계로 진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그럼요. 아. 이미 이제 지망생인 애들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건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연예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쪽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진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회사 소속사에서 아예 연결시켜서 보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그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모 방송 연예학과 그 친구는 그 요즘 잘 나가는 모 걸그룹 예비 멤버였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다. 위험하다 이것도. 그러면 그런 거 하면 뭐 어떻게 계약서를 따로 씁니까? 스폰 맺을 때 한 아직 달에 계약서를 보긴 했는데 좀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 싶은 법적 생각이 효력은 없죠. 이게 없죠. 자체가 불법인데. 형식적으로는 쓰긴 쓰더라고요.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써. 네. 뭐 어떻게 써요? 한 달에 얼마? 성관계 5회 이상 이렇게 씁니까? 아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이제 페이죠. 뭐 한 달에 얼마. 얼마. 에임 모드네. 에임 모드. 그렇죠. 일본에 그 에임 방이 한창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군요. 참 그리고 저기 손님들 중에 말이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 술집에서 그렇게 뭐 1, 200만 원 술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법인카드로 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요즘 법인카드는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그게 이제 법인카드가 아마 그 접대비가 한계가 상한비가 있어. 있지. 그래서 아마 못 쓰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저 법인카드로 처먹었는데 요즘은 그러면 개인카드로. 개인 카드 하시든지 아니면 계좌로 쏴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제 친구의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슈퍼갑이에요. 이 친구가 완전 슈퍼갑이니까 을 업체에서 돌아가면서 와서 결제를 하더라고. 얘는 돈을 안 내요. 항상 거기 놀면 을이 밤새 달려가지고 결제를 하고 집에 갑니다. 그런 케이스도 많이 네. 봐요. 저 역삼동에 있는 모 회사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주로 그런 업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상류층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그런 정보들이 서로 공유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보통 그 아래급들은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많이 또 뜨고 그런 데가 있잖아요. 후기. 후기 그런 거.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세요?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뭐 보거나 뭐 들어본 적은 없어요.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다.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저 아가씨들 수입을 말했는데 우리 H양께서는 아가씨들보다는 수입이 적을 거 아닙니까? 더 많습니까? 이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저는 편차가 좀 크죠 아무래도. 앞으로 좀 친하게 지냅시다. 주말에 뭐해? 할 거 없잖아. 맨날 잠만 자잖아. 날 불러내라 말이야. 그러면서 좋은 거 좀 장어 좀 먹이고 하란 말이에요. 말로만 사생팬하면 뭐하나. 에이, 참 진짜. 사생활을 해치지 않는 편. 그 진짜 뇌가 섹시하다는 표현을 이분이 저분이 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좋겠다. 요즘은 저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뇌가 섹시한 이 작가.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그리고 아까 진상손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고급이라고 보이는데 완전 우리 흔히 술집에서 보는 그런 진상손님은 없겠죠. 보기 힘들어요 사실. 매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좋으신 분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손님들을 제가 가려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상을 피게 되면 저 안 받는 거죠. 음. 오시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거기는 뭐 예약 시스템이에요? 그럼요. 일단 예약을 하는 거고. 내가 보고 싶어서 그냥 가면 안 돼? 그럼 이미 없어요. 방에 방에 차 있을 풀로 거야. 돌아갑니까? 너 거의 늘 풀로 들어가. 아니 그거 되게 크던데 거기 네. 방이 몇 개예요? 방 개수 얘기 마시는 분들이 알 거야 아마.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되게 크다. 네. 되게 진짜 되게 크더라고. 되게 웃긴 케이스 있어서 아까 얘기한 진상손님 제 아는 그 친구가 예전에 자기 상사가 데리고 간 거야. 근데 그런데 처음 간 거야.
그 시골에 살다 와가지고 잘 몰라 지방도시 있다가 옆에 딱 아가씨가 앉았는데 손을 쫙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손을 딱 때리면서 오빠 여긴 그런 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럼 여기 뭐 하는 데인데? 그랬더니 여기는 그냥 대화하고 이런 데라고. 그랬더니 얘가 뭐요? 내가 따요? 내가 친구가 없어가지고 너랑 말하러 온 거예요? 이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직접. 아, 저 또 급 궁금해진 게 있는데 그 보통 이제 선정릉 주변에 보면은 제가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멤버십 클럽이라고 아, 선능? 응. 멤버십 클럽이라고 써 있고 뭐 그 앞에 주차 요원들 딱 있고 그렇게 그런 간판 이제 좀 깔끔하게 있고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이 다 템프로인가요, 그럼? 아니요. 아, 그런 곳들은 그럼 또 정체불명인가요? 네, 멤버십을 써놓지 않아요. 아. 네, 멤버십이라는 게 사실 있지도 않을 뿐더러 멤버십은 그렇지 않아요. 뭐 연회비를 받아서 뭐 특별한 서비스를 그렇죠. 뭐 더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H양 그 가게는 간판에 딱 그냥 그 상호명만 간략하게 딱 돼 있어. 아, 그래요? 간판이 있나요? 간판이 있죠. 있어. 못본 것 같은데. 나는 그 옛날 회사가 거기여가지고 아니, 기억을 얼마나 술 취해가지고 왔길래 그래요? 나는 술 안 챘는데. 아, 그래요? 간판이 없는 거 너무 잘 모르겠네. 하여튼 야 근데 예약이 안 하면 항상 방이 찬다니 대단하십니다. 와 술을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나? 아니 이 나라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 우리 같은 많다.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지. 그렇죠. 갑자기 뭐 광고고 지랄이고 다 받기 싫어지네. 아, 지금 저 자괴감 느껴져요. 우리 이 박사 일주일에 존나 굴러도 말이야. 그렇게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아, 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슈퍼갑 친구가 가는 술집이 한 번 가면 둘이 갔을 때 한 180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뭐술 먹고 양주 2병 먹고 좀 뭐 밴드 부르고 뭐 하면. 그거 비슷하겠네. 또 밴드 부르면 따로 또 거기에요. 돈 거기도 낼 거 아니에요. 거기 그 친구 가는데도 템프로예요. 거기도 되게 좋은데요. 오브리는 뭐 아니 오브리는 그냥 저기 팁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시간당 10만 원씩 아니면 15만 원. 맞아, 그럼 계산 딱 맞아 그럼. 그래 그럼 보통 그죠 한 둘이 가면 한 200은 나온다고 봐야 되네. 200 왔다 갔다 충분히 나오죠. 둘이 가면 그죠? 그렇네요. 한 달에 200을 못 버는 우리 이 작가님. 근데 이것도 계속 만약에 둘이 가서 양주 2개를 만 1시간 만에 먹었어. 나가야 되나요? 계속 있고 싶은데? 더 드셔야죠. 그 돈이 없어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한 분들 같은 경우에 한 병 좀 어떻게 좀 해줘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그럼 이제 뭐 서비스로 뭐 하나 더 넣어드리기도 하고. 서비스로 하기야 뭐 양주 그거 원가 얼마 한다고 씨발 넣어줄 수도 있지 뭐. 스카치 부르 나오나 요즘? 제가 어떻게 알아? 왜 절 보면서 그렇죠. 물어보세요? 뭐 윈저 나오겠지 뭐. 그렇나? 이제 흔히 드시는 이제 기본적인. 나오겠지. 아, 그렇구나. 거기서 뭐 비싼 건 안 먹을 거 아니야. 아니 비싼 술들도 많이 드세요. 발렌타인 30년 뭐 레미 마틴 엑소 이런 것도 그런 많이 거 드세요. 샴페인 드시는 분들도 야, 많이 계시고. 야, 내 친구는 헤네시 먹더라. 거기서. 샴페인 먹는 사람 진짜 술 먹을 줄 아는 사람이네. 어? 진짜 비싼 건데. 그래. 저 이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 지금 여러 개 또 있나? 궁금한 거 여러 개 물어봤는데 이런 거 말고 또 저희가 전혀 생각 못하는 거. 그때 밤문화 특집을 들으시고 저한테 잘 모르시던데요? 이랬잖아. 아니 저는 그게 오히려 재밌었던 게 저는 솔직히 그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그러니까 나머지 네. 업소들. 퍼블릭이라든가 그렇죠. 그지? 네. 퍼블릭이라든가 저 북창동이라든가 뭐 일반 소위만- 룸빵이라든가 네. 이런 걸 잘 안마 이런 거 잘 음. 모르시니까 그건 누가 나한테 메일 보냈던데 그 맹인 안마사라고 자기가 맹인 안마사인데 와 이 작가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정확하다고 다 주워 들은 얘기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에휴, 다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글쎄요. 우리 H양 같은 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현장 얘기를 듣는 그럼 거지. 우리 뭐 옛날 룸빵 다닐 때요? 술 먹으러 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듣고 이게 다 취재가 되는 거고 다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EJ의 원고가 되고 그런 겁니다. 저는 내가 볼 때는 또 이제 박누리 아나운서의 그런 연문과 함께 또 여성 팬들의 각종 질타를 받을 것 같아요. 제 요즘 정면 돌파하는 중이야. 지금 다 모든 악재를. 필요 없어. 만사가 다 돌직구야. 어떡해. 필요 없어. 이제 막 나가기로 했어. 막 나가기로 했으니까. 여기 그러면 H양은 여기 지금 이 가게는 몇 년 되셨습니까? 이거 저는 말하면 한 가게에 아니 오래 있지 않아. 네. 메뚜기노구만 여기도. 아니 그러니까는 그 계약 기간을 이제 짧게 한 거겠지. 용병들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게? 이것도 그때? 스카웃이 있습니까? 딴 그럼요. 가게에서. 그렇군. 야, 신기하네요. 잘 뽑은 선수 하나가
가게의 매상을 바꿀 수가 있을 거야 아마. 계속 걔 에이스만 잡아놓으면 손님들이 따라올 거 아니야. 이렇게. 치열하겠지 그러면. 당연히. 아니 저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 게 거기 그러니까 이렇게 데리고 있는 그 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소위 말하는 선수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아가씨들이 있지 밑에.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팀이 한꺼번에 스카웃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아 예. 저희 용어로 박스를 짠다고 하는데. 아 전문적으로 나왔습니다. 야. 박스 짠다. 아니 근데 그 박스 짠다 그러셨는데 이 박스도 물갈이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물갈이는 본인이 직접 하시고. 아니 아가씨들 물갈이는 부장, 전무 이런 분들이 하시고요. 저희는 요즘은 마담들이 아가씨 관리 일일이 다 하지 않아요. 피곤해요 사실. 그렇군요. 그럼 템프로도 마이킹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템프로 가게에서 몇 년 동안 한 가게 쭉 있다 이러면은 빚이 많아서 못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아 마이킹 때문에. 네. 데려갈래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H 양도 마이킹으로 많이 줬죠. 제 돈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가게에서. 가게에서. 아. 네, 그래서 저희 금액을 박스가 저희가 뭐 3억이다, 5억이다 음. 비용을 얘기를 하면 가게에서 그걸 지불하는 거죠. 아하. 박스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그렇군요. 요즘 그쪽 전반적인 경기가 어때요? 물론 템프로는 영향을 좀 덜 받겠지만. 아니요, 오히려 정템프로는 예.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많이 없어졌어요. 아 그렇게. 많이 없어졌고 예. 주대 저렴한 데가 장사가 더 잘 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우리 같으면 솔직히 돈 아까워서 못 가겠네. 이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 뭘 대화하러 씨발 돈 200만 원 주고 거기를 가. 말 대화하라고. 제 동생이 그쪽 관련 그 의상들 이거를 지금 동대문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홀복? 홀복. 근데 여기서 경기가 나오는 거야 이게. 얘 매출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 네. 근데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원래 풀려요 이게. 근데 안 풀린다고 하더라고 지금도. 그러니까 깝깝하다고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실제로 경기가 어떤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드시던 분들은 아무 타격 없이 쭉 드세요. 그쵸. 있는 근데 사람들은 뭐 있는 그렇죠. 놈들은 이제 접대가 많이 없어졌고 확실히 네. 접대 받으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아 접대 자체가 많이 없어졌다. 네.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투명해지고 있다는 반증인가 그게? 접대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 이거는 그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지. 그렇게 그걸 보는 낫지 왜 접대가 없어지고야. 그러니까 기관이나 업체 같은 곳에서는 뭐 투명해졌다고 볼 수는 그러니까, 있겠지만 그러니까 옛날보다 많이 투명해진 네. 거지. 옛날에는 자, 무조건 접대했거든. 그럼 결국에는 그 지금 일하시는 곳에서 술을 먹는 사람들은 진짜 그 정도 급에서 술을 마실 만큼 돈을 버는 사람들이 거기 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아니, 측면에서는 또 양극화라는 아니면 걸 수도 아까 있고. 얘기했던 슈퍼캅 네. 이런 애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템프로가 이제 강남에도 한 10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10개가 채 안 돼요. 채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초만한 건 또 강남에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초만 사실이네요. 하여튼 그곳에서 어렵겠지만은 승승장구하셔서 에이스로 거듭나시기를. 전 처음 봤을 때 30대 초반이나 20대겠구나 생각했는데 접대서 멘트 죄송하고요. 20대는 좀 너무했습니다. 네, 네. 너무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또 40대가 있고 50대가 있고 또 그럴 텐데 뭐 그때 또 나름대로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근데 같아서. 저는 일단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 많더라고요. 네. 뭐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어설픈 사업은 또 제발 좀 다른 거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사람들 중에 2명이 최소한 3번씩 말아먹은 애들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냥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좀 호의호식하며 사세요. 나중에 일 벌리지 말고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사람들 연결시켜 그래 주면서. 그런 거 하세요. 그런 거 하시고 뭐 시집은 안 간다 그러시니까 내가 꼬셔보려고 그랬는데 시집 안 간다더라고 그래서. 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거기서 일하시는 그 분들이 어떤 계획이나,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던 질문과 비슷한데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은 뭐 이유 아니면 향후에 어떤 단계를 가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아니 예. 아가씨들은 뭐 어차피 뭐 표시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일하다가 돈 좀 벌다가 뭐 시집간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많죠. 어떤 케이스가 가장 많나요? 아니 뭐 일하다가 정상적으로 연애해서 음. 뭐 결혼하고 그런 경우들이 제일 많은데 한 번 또 완전 에이스 동생이었는데 남편의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공직자였어요. 갑자기 그림이 딱 그려진다 이거는. 그래서 딱 이제 걸려서? 남편이 이제 이 친구가 뭘 했는지 알고 있는 상태고 결혼식에 네. 저희가 아무도 초대를 못 받았어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러면 알고서도 받아준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 시댁에서 모르는 거고 남편은 남편만 알고. 아는 거고. 정말 사랑했나 보네.
근데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아, 많아요? 네, 남자들은 이해해주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 예전에 숙자형 했던 얘기 생각난다. 숙자형 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에이, 예전에. 그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무튼 뭐 그런 예. 그런 유의 멘트가 있었어 너 그때. 그러다가 이승훈 PD처럼 욕 존나 얻어먹는 잘라 이거는. 사과하는 법 가르쳐드릴까요? 그래, 알겠습니다. 아, 하여튼 오늘 지금 그 대단히 피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바로 돌아가십니까? 그래야죠. 그렇네. 바로 돌아가시고 우리는 한 40분 했네. 35분 정도 했네요. 꽤 길게 했네요. 꽤 길게 이거를. 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반문화 특집 2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H양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쓰세요.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상당히 적극적이시네요 오늘.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말씀 너무 잘하시고. 저 앞에 우리는 사전 어떤 그 질문에 예상을 해왔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질문을 던졌는데 당황스러워하지 않으시고 네네. 정확하게 아니 뭐 내용을. 이 양반도 뭐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뭐 이 정도는 뭐 안 그랬습니까? 네. 네. 반문화 특집 2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H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양 고맙게 왔다가 바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거 차비도 못 줬네. 왕복 택시비만 해도 택시 타고 오셨지. 되게 먼데 강남에서 여기까지. 언제 가서 한번 팔아드리세요. 야, 이 개새끼야! 이 작가 인세 방송 다 해서 아니 거기 안 또 돼.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봉투에다 뭐 5만 원 3만 원 내면은 아이, 좋은 쳐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주냐 그거. 야, 그러지 네. 말고 나중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성의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꼼장어 이런 거면 돼. 예, 그러니까 뭐 언제 저기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시든가. 주말에 예. 쉬실 때. 예.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분이 또 또 워낙 체구가 작잖아. 그러니까 네. 또 술을 드실 때도 안주를 잘 안 드시더라고. 술만 드시더라고. 아 그래요? 언제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하시면 그러니까. 근데 식사도 되겠네요. 소주는 한 잔. 소주도 잘 드세요. 예. 소주 잘 저희 드세요. 제가 그 강남에 잘하는 소주집을 알고 있어요.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솔직히 이제 아까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 음. 편견이 많이 사라졌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존에 무슨 템프로 하면 뭐 어떻다 그런 편견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정말 노말한 사람이랑 얘기하다 그냥 간 듯한 그럼 제가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나는 걱정되는 거는 또 이 방송을 어머니가 들으실 거 아니야, 이 박사. 아니, 난 괜찮아요. 아니, 난 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순진한 무관 눈으로 계속 물어봤는데 뭐. 그것도 캐치 못하시면 내 배 아파서 난 내가 아들이 아니지. 나는 가보지 못했는데 저기 그 업소 바로 뒤편이 내 회사였어요, 예전에. 예. 그래서 아이, 템플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요? 우리는 많이 해야 한 병에 20만 원짜리야. 아우, 그리고 난 솔직히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주 마시면서 한 5만 원어치 밥 겸 술 마시면서 얘기해도 얼마든지 많은 얘기할 수 있는데 못 따로 180만 원, 200만 원 드려요. 그래요. 이 박사님이 많이 양호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자 본격적인 방송 한번. 오늘 무슨 방송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얘기했죠. 삼천교육대. 아씨 목이 안 나. 우리 H창이 먹다 버린 물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아주 여성 팬들의 가진 욕을 먹으려고 작정을 했군요. 삼성교육대 특집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삼성교육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뭐 이름상으로는 무슨 처음엔 대학교인 줄 알았는데 어릴 때 예. 사범대. 뭐 삼천교육대, 교육대야. 낙성대 그런 것처럼 저기 대학교인가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뭐 사회과부도 보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사회과부도 보니까 삼청동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워낙에 총리 공간이 삼청동에 그렇지, 있으니까 총리 공간이죠. 삼청교육대가 삼청동에 있는 건가? 그거 좋은 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삼청동이 부자 동네야. 그러니까 되게 좋은 데인가 보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삼청교육대에 대한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됐을 때 이거는 정말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많이 알려져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일련의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네요. 그렇네요. 세작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그 슬픈 역사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드라마에서 회자가 됐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SBS에서 나왔던 드라마 모래시계에서도 삼촌 교육대 장면이 나왔었고요. 그게 아마 그 드라마 중에서 아마 최초로 예, 나왔죠. 그렇죠. 그때 최민수가 그때 막사에 그 거의 실체에 가깝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이, 모래시계는 말이죠. 내가 여기 SBS PD가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예, 프로그램.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렇죠. 다룬 것 드라마에서 다룬 것도 거의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를 그렇게 간통시킨 드라마가요. 여명의 눈동자. 그렇죠. 그거하고 이 모래시계밖에 없어요. 근데 씨발 거기에 유탄으로 홍준표가 뜨는 바람에 이게 좀 여명의 눈동자는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직후 6.25 전쟁 때까지 그리고 모래시계는 훨씬 더 현대사 그렇게 다뤘죠. 그러니까 거기에 예. 나온 정성모 씨 깡패로 나오는데 그렇죠. 그게 다 김태천이 그 그렇죠. 얘기거든. 이게 정말 아, 잘하는 정성모 거야. 씨의 그 깡패 연기는 지금 그리고 봐도 정말 최고예요. 또 하나는 또 역시 또 이승훈 PD님 기분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요 최근에 끝났던 드라마죠. 드라마 자이언트에서도 네. 똑같이 삼청 교육대를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드라마 역시 한국의 70년대 후반부터 해서 80년대 90년대의 경제 발전과 거기에 있는 정경 유착에 관한 얘기를 다루는 그거는 강남 진화를 좀 많이 다뤘지. 그렇죠. 네. 사실은 자이언트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은 많았죠. 말은 많았지. 네. 말은 많았지. 이명박이 어떠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아 요새는 SBS가 구국의 SBS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시브랄 방송이었는데. 아, 그게 기쁨 주고 사랑받는 SBS 서울 방송 한번 불러줘야지 또. 그냥 자, 기쁨 주고 네. 사랑 뺏는 SBS 시브랄 방송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구구의 방송이 됐다. 예. 아, 네, 구구의 방송이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데 저쪽이 워낙 등신짓 해갖고 MBC 역시 뭔가 등신짓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MBC가 스스로 종편화를 자청하고 요즘에 그 SBS 클로징 멘트 8시 아우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강경하죠. 훌륭하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 저 박영선 박선영 아나운서. 네. 밥 한번 먹읍시다 같이. 아 진짜 밥 한번 먹읍시다 같이. 야 박누리 아나운서 하나도 유탄이 많은데 너 미쳤냐 지금? 제가 그분을 잘 몰라서. 아 그래요? 아, 그냥 이재희 PD님이 친하신 거죠? 예, 뭐 다들 안 친할 거예요. 친하고 싶겠니? 네가 박선영이면 아유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씨. 그래 뭐 그럼 그렇고. 그렇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980년 8월 4일 날입니다. 전두환이가 계엄포고령 19호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조치로 삼청 5호 계획을 실시합니다. 아 근데 이 계엄 상황이니까 뭐 법적으로 일반인을 뭐 죄가 없어도 잡아갈 수 있고 뭐 구금할 수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은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는데 계엄 상황이니까 이런 포고령을 통해서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그러니까 편법을 쓴 거지. 예. 그렇지, 편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청 교육 때는 보시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아무런 죄 없는 일반인을 막 잡아갔는 거 아니야. 더 많았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완전 불법이고 편법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계엄 포고령으로 했는데 이거를 내세운 이 법을 삼청 5호 계획을 내세운 이유는요. 구악을 일소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이게 뜻으로. 5.16 쿠데타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았죠. 박정희가. 똑같은 거 했었죠 그리고 전두환이의 12.12 쿠데타는 박정희의 5.16을 그대로 뺏긴 겁니다. 단 하나의 차이점도 없어요. 그래서 구악을 일소하고 사회에 만연하는 폭력배를 소탕하며 이 폭력배 소탕도 박정희가 5.16 쿠데타 해가지고 했었죠. 국토건설단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이거 똑같이 뺏긴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정재, 임화수, 그래. 뭐 유지광 다 저희 언제 깡패 특집에서 했었지. 예,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마약 사범, 전과자들,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들과 이른바 문제 학생들을 군대나 이와 유사한 집단에 강제 수용하여 훈련, 노동, 교화, 직업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이때부터 작성을 한 거죠. 딱 지네가 아는 수준에서 한 거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작업은 박정희가 실시했던 국토건설단 똑같이 모방해서 정권을 창출하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다. 왜? 정당성이 없죠. 쿠데타로 그렇죠. 정권을 잡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정당화할 방법을 대가리 써보니까 깡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간다면 일반 국민들이 좋아하겠다. 이렇게 선전용으로 활용한 겁니다. 그게 처음엔 그래서 국민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깡패 잡아간다 좋아했다고. 거기다가 실제 언론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통제가 있는 상황에서 좋은 면만 보일 테니까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환영할 수밖에 없어요. 야, 근데 그러고 보면 그런 것도 있다. 박정희 것을 전두환에 베꼈고 그 10년 후에 친구 노태우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자, 최규하 대통령이 말이죠. 네, 처음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당시에 뭐 식물 대통령이었지. 1980년 6월 12일 날 국가기강 확립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각종 사회학과 태폐풍조를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 각풍을 진작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삼천교육대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담화로 이게 시작된 건데 아무리 꼭두각실하지만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최규하도 우리가 만주의 친일파 많이 얘기했죠. 우리 방송에서. 네. 그렇죠. 일제 식민시대에 맞아. 만주에 있었어요. 똑같아. 아, 만주의 친일파야. 만주야 또. 그 박정희랑 다 같이 있었어. 다 만주의 친일파야. 이 양반은 만주드림. 만주의 관료 출신이지. 네. 관료 출신인데. 아니 뭐 그렇다면 하등에 뭐 최규하 대통령 안 됐다 그런 에이 동정할 필요가 없어요. 없네. 똑같은 새끼들이야. 그리고 왜 더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없냐면요. 죽을 때 죽었잖아. 그랬죠. 한마디도 안 했죠. 한마디도 안 하고 비밀을 다 안고 죽었다고. 뭘 지가 씨야 뭐. 뭐 돌아가신 분한테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거죠. 예. 이 80년 79년 말 80년 초 이때 어떤 우리 현대사의 아주 나쁜 점 그걸 얘기 좀 해주고 폭로 좀 하고 이렇게 역사를 바로잡고 자기 죽었어야지. 반성하고 그러고 갔으면 그럼. 이제 훨씬 좋은 사람으로 인정이 됐을 텐데. 그렇고 그리고 말이죠 7월 29일 날 국보위가 삼청오호를 수립했고 7월 31일 날 계엄사가 불량배 소탕 및 순화 계획을 전군에 하더랍니다. 이게 군, 검, 경 같이 움직였거든. 그렇죠. 붙잡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8월 4일 날 국보위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예. 맞나? 하여튼 국보위라 그럽니다. 아니 아까 팩트 TV에서도 계속 정의구현 사제, 정의구현 사제다 그거 계속 하는데 정의사제 야 사제를 왜 구현하니? 미안해 요즘 영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요. 이 국보위도 근데 저 뺏긴 거야. 그렇죠. 박정희 그렇지. 박정희가 뺏긴 건데 국가재건 최고회의 뺏긴 거죠. 전두환 명의로 사회악 일소 특별 조치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국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예. 여기서 삼청교육대 하는데 삼청이란 말의 뜻을 한번 보죠. 세 가지 석삼자에 깨끗이 하자 뭐 그런 뜻이 일단 있어요. 몸, 마음, 정신을 깨끗이 일수한다는 뜻이 있고요. 뜻은 존나게 좋네. 그리고 또 폭력범, 공갈 및 사기범, 사회풍토 문란사범 등 세 종류의 사회악을 일소한다. 그래도 삼청이다. 예. 근데 이건 뭐 그냥 뭐라 그래 가깝지. 구전이야 구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했는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예. 생각하기 이럴 것 같다 얘기한 거죠. 요새 또 이제 4대악 또 어떻게 하자는 얘기도 또 그대로 나오잖아요. 4대악이니 뭐 4대 불량품이니 뭐 그냥 갖다 붙여 애들은. 아니 근데 뭐 말이 되긴 해요. 뭐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문제 있고 불량식품이란 게 학교 앞에서 파는 쫀디기가 아니라 식품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니야. 지금 그거 아니었어요. 경찰들이 쫀득이 당서가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행태는 그게 아니니까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그거를 거죠. 우리가 쫀득이 해석을 해주는 당서를 거지, 다 망했어. 그래서 거기다가 또 캠페인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해? 플랜카드 다 걸고 UCC 뭐 만들고 그럴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잡아라. 참. 자, 계속하겠습니다. 계엄사령부는 내무부와 법무부를 지휘 감독해서 불량배 검거와 분류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전국에서 22,000명 검거해서 전후방 각 부대의 수용,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등을 시행한다. 요거였는데 검거 과정에서 검, 경, 군부대가 서로 공세우려고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계획한 게 아까 몇 명? 22,000명이 22명. 예, 22,000명이 3배가 쁜 거예요. 총 6755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고 삼청교육대로 끌려갑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수원역 주변에 예전에 사창가가 있었죠. 근데 군경이 합동으로 병력을 동원해서 주위를 포위한 다음에 걸리는 사람 다 잡아들인 거예요. 투망 던졌네. 예,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 그리고 거기 그 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포주, 그리고 거기서 또 알선해주는 뚜쟁이, 그리고 거기에 또 손님으로 간 사람들을 한꺼번에 저인망식으로 쫙 잡아가지고 200명을 한꺼번에 체포하는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 없이 그랬는데 이렇게 걸리면 걸리버야. 예. 막 잡아. 추억의 핸드폰. 현대에서 현대 걸리버. 현대 핸드폰 만들었다. 존만 걸리버. 그때 박진희 씨의 박진희가 다리가 그게 박진희 다리 아닐 거 근데? 대역이야. 대역이었겠죠.
그래도 박진이 이뻐. 근데 박진이 요새 뭐 하나 모르겠네. 아니 저기 올리비아 슬런가 옷 모델 하시더라고요. 예, 됐고. 자,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을 무작위로 잡아갔는지에 대한 증언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 저 그때 삼천교육대에 끌려갔던 사람의 증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대요. 성함은 정충재 씨였고, 삼천교육대에서 같이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정충재 씨도 말이죠. 이 왜 끌려갔냐면 초등학교 선생이었는데 교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교장이 찌른 거예요? 교장이 찌른 거야. 이 그때는 말이죠. 그 조금 뭐라 그래 지역 유지, 네. 사회 정화위원이라 그러거든. 그렇죠. 위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위원회 있었어. 그 사람들이 심사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너 가. 너 가. 하면 가는 거야 그냥. 야. 완전히 내가 이소은이가 마음에 안 들어. 삼성경대 지금 한번 전화 한 통이면 갔다니까? 현직 PD고 나발이고? 그런 삶이, 얼마 전, 20년 전에 있었어요. 뭘 그런데 전두환을 옹호하고 지랄하고 잡혀졌나? 그러고 싶은가 보지. 그러니까, 그렇게 옹호하는 새끼들은 싹 잡아가지고 청와대에 삼성경대 가서 존나 굴려야 된다니까? 예. 한번 그 증언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전직 깡패,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다 붙잡혀온 사람,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잡혀온 사람, 와이프랑 부부싸움을 하고 아내가 고소를 했는데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끌려온 사람,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끌려온 사람, 체불임금 때문에 사장이랑 싸우고 사장의 고소로 끌려온 사람, 고성방가했다고 끌려온 사람. 나 이거 걸릴지도 모르겠네. 예. 노조 간부와 멱살잡이를 했다고 끌려온 사람. 야, 지랄이야. 버스 기다리다 이유 없이 같이 가자고 해서 끌려온 사람. 별별 이유가 또 되게 많았다 그래요. 근데 또 말도 안 되는 사례 하나 또 소개해드리면은 포항에 사는 42세 전영순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 피해자 협회 회장인가 그랬어요. 요 양반이 동네 사람들하고 개를 했어요. 근데 포항경찰서 경찰 서영수의 가족이 자기 개 순서를 내구자를 앞번호로 달라고 해서 개돈을 타낸 다음에 이후 개돈을 납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앞번호 먹고. 네. 자, 개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이 개돈은요, 앞번호가 이자가 없어. 그치. 앞번호는 손해봐. 대신에 빨리 돈을 탈 수 있지. 급전을 땡기는 거지. 급전을 땡기는 거야. 근데 뒷번호로 가면 뒷번호 가서 이자가 커집니다. 그치. 대신에 목돈을 만질 수 있고.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대신에 늦게 받는 거야. 예. 그렇지. 돈을 똑같이 납입을 하고. 그러니까 이 경찰 가족, 서영수의 가족이 내구자를 1, 2, 3, 4 다 받은 거야. 그렇겠네. 그럼 1, 2, 3, 4 다 받은 거다. 압구자 4번을.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개돈을 타낸 후, 지 탔으니까 매달 납입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납입을 안 한 겁니다. 이건 내가 싫거든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영순 씨는 서영수의 봉급을 압류해 버립니다. 이게 전영순 씨가 개주였지. 예.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영순 씨가 갑자기 삼천교육대로 끌려가네. 이게 뭐 이제 경찰이었으니까. 예. 이 경찰 아니 사회 정화위원 한마디면 끌려갔는데 경찰 한마디면 당연히 끌려가지. 전영순 씨의 예상으로는 서영수라는 사람이 갯돈 1,460만 원을 떼먹기 위해서 1980년도에 1,46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돈이죠. 예. 그래서 자기를 삼천교육대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지어는 전과 없애준다고 삼천교육대 가서 교육받으면 너 있는 전과 없어져. 그렇지. 그래가지고 삼천교육대를 데려가려고 하는 케이스도 있었대요. 전형적인 공세우기 그렇죠. 검경군의 공세우기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케이스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는 2만 22명이었죠. 근데 이렇게 끌려온 6만 명 중에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과자도 있었고 폭력배도 있었는데 정치인도 있었고요. 고위 공무원 등 상위 계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류계에 종사하는 직업 여성, 그리고 노숙자, 일용직 노동자, 때밀이, 구두 닦기 등 하위 계층, 그리고 운동권 대학생, 노동조합원, 심지어는요 고등학생, 중학생, 일반 주부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유, 고등학생, 중학생은 지금도 소년보호소인가 뭐 그런 데로 데려가는데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미친 얘기야. 짓이고요. 이 14살 가장 어린 친구가 14살이었는데 이 미친 짓 아십니까? 14살짜리를 삼천교육대 끌고 가갖고 말이야. 뺑뺑이 돌리고. 이제 초등학교 갓 졸업한 애를 데려간 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 고위 공무원들 상위 계층 그랬는데 상위 계층은 우리 유명한 강창성 씨 있죠? 그렇죠. 보안사령관. 근데 강창성 씨는 사실 삼천교육대를 끌어간 게 아니고요. 감옥에 가서 삼천교육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뺑뺑이 돈 그래서 거네. 감옥에서 뺑뺑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유호 씨, 충주 MBC 사장인데 유호 씨는 첩을 두었다는 이유로 끌어갔어요. 축첩했다. 이 작가 위험한 거 이 아니야? 새끼야, 장가도 안 갔나? 야, 말고 저기
저기 그냥 저기 예. 엠모 방송에 보면 네. 그 카드까지 줬던 사람 있어요. 맞다. 예. 갈 뻔했네. 유호 씨가 그래 충주 MBC 사장이었는데 그 축첩했다는 이유로 삼성에 끌려갔는데 사실은 이 검열 거부했죠. 그 당시에 언론 검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되게 나쁘게 봤겠네요. 그러니까 밑보여준 예. 거죠. 그래서 끌려갔는데 이 유호 씨의 후임이 누구냐면 육사 11기 전두환 동기죠? 양성열이야. 그렇지. 이게 뭐라는 문자 아니야? 왜 데려갔는지. 그렇지. 그랬고. 스토리라인이 쫙 짜여지네요. 아까 뭐 전과자가 있었다 그랬는데 전체 검거 인원 중 35.9%가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이건 거의 40% 아니야. 그래. 그 깡패뿐만이 아니고 아까 일반 가정주부 이런 데 다 데리고 갔다니까 미친놈들. 자 이렇게 검거된 사람들을 이 신군부는 등급을 나눕니다. A, B, C, D 네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급 조직폭력배, 공갈치기배의 수괴 및 중간 간부, 그리고 상습폭력, 실형 2범 이상, 그리고 흉기 소지자, 그리고 강도, 절도, 밀수, 마약 현행범 처벌 범위에 들어간 사람을 군사 재판을 통해 가지고 A급을 분류를 했고요. 그러면은 센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 B급은 아까 그보다 좀 낮은 조직폭력배, 그다음에 그 행동대원들, 그리고 기타 경제, 정치 폭력배 이런 깡패 많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상습 도박, 그다음에 사기꾼, 폭력 우범자, 강도, 절도, 밀수, 마약, 그리고 이거 좀 웃긴 건데 재범 위험 있는 전과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처벌 범위가요. 사주 순화 교육 후에 근로봉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은 C급입니다. 폭력 사실이 경미하고 우발적인 자. B급 중에서 정상이 참작된 자. 이 사람들 처벌 범위는 사주 순화 교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D급입니다. 초범이고요. 사안이 경미한 정상적인 학생 및 소년. 직업과 주소지가 일정해서 개선 가능성이 뚜렷한 자. 이 사람들은 처벌 범위를 훈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D급은 상관없고 문제는 A, B, C급이지. 그렇죠. 네. 이렇게 나눈 등급에 따라 가지고요. 검거된 6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실제로 삼청 교육대에 입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2만 명은 D급으로 구분돼서 분류가 후방되고 6만 명 중에 4만 명이 삼성교육대 입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삼청 교육대는 사회 불량자들을 소집해서 약 4주간에 걸쳐 순화 교육을 실시한 다음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죠.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대우를 받아도 교육생들은 그래 4주면 한 달만 버텨보자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지켜지지가 않았고요. 이 중에 1만 명은 뭐 차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1년 동안의 근로봉사대로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매질과 이거를 동반한 노동을 했습니다. 이거 드라마 자이언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훈련원 중에 7,478명은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도 1년에서 5년 동안 보호 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씨발 이게 좆도 말도 안 되는 게요. 원래는 4주 교육하고 돌려보낸다 했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1단계 순화교육입니다. 1단계 순화교육인데 이거 구라치신 거야. 그러니까 그 어려운 말이 교육이지 그냥 애들 무조건 때려 패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군대에서 받은 유격 훈련을 4주 동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유격 곱하기 100이라 생각하면 되지. 예. 근데 그런 훈련을 한 달 동안 했는데 그래도 한 달 있으면 나가니까 이를 악먹고 버텼단 말이야. 한 달이 지났네? 안 내보내줘! 안 내보내주는 거야 이 개새끼들이. 그래서 갑자기 또 어디 노가다 뛰라고 끌고 간 거네. 노가다를 1년 동안 시킵니다. 이게 근로봉사라는 이게 2단계. 돌 깨고 장난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이 중에서 또 7,478명을 비상계엄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3단계 보호감호. 청송교도소 우리 가장 유명한 보호감호 시설이지. 그렇죠. 네. 글로 보냈다는 얘기야. 미친놈들 아니야. 결국엔 이거. 감옥 보낸 거야. 그걸 감옥 보낸 거야. 나중에 1988년 12월 20일 날 치안본부가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이때 삼청 교육대로 끌려간 시민들의 직업군은요. 고등학생 980명, 대학생 429명, 교수 포함한 교원이 13명, 공무원 32명, 언론인 36명, 의사 7명, 약사 3명, 축산업자 55명, 사업가 3,329명이었습니다. 아니 사업가 3,329명은 그렇다 치고 고등학생 980명은 뭐야 이게? 아니 지나가다가 좀 머리 크고 머리 빡빡 깎고 그러니까 그냥 잡아간 거 아니에요? 이 박사 잡혀가겠는데? 여기 뭐 교수 포함 교원이 13명이었죠? 이거는 솔직히 뭐라 그럴까. 사회 당시 좀 부정받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간 거예요. 부정적인 목소리와 신군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언론인 36명 또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여기 살짝 껴넣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전국 각 지역입니다.
군부대가 전국에 다 분포돼 있었잖아. 그 네. 전국 각 지역 군부대로 사람들을 보냈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훈련시켰던 거지. 그러면 뭐 막사가 어디 있어? 그냥 천막 치고 사는 거예요. 천막 치고 살면서 강제 노동, 또 유격 훈련 이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강제 노동이나 유격 훈련대 좀 동작이 빠릿빠릿하지 않다. 당연히 엄청난 매질, 그렇죠. 몽둥이로 강목으로 막 때렸는데 아까 14살부터라 그랬지? 14살부터 70대 노인까지. 그렇죠. 네. 그냥 막 때렸던 거야. 아이, 안 가리고. 그리고 저희 군대 있을 때도 엄청나게 좀 구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80년대 군대면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낙인 찍혀가지고 들어갔으면 그 구타라든지 가혹행위라는 것이 거의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진짜. 자, 그럼 얼마나 비인간적,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는지 봅시다. 우선 수련생 수칙입니다. 삼천교육대 수련생 수칙. 하나, 나는 교육대원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조교들 말에 복종한다는 뜻이지. 둘, 나는 신문 잡지 구독 및 라디오 텔레비전 시청을 금한다. 있어야 보지, 씨발. 셋, 나는 공공시설을 애호하고 음주 및 흡연을 금한다. 아무것도 안 음주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넷, 나는 주면 주는 대로 먹겠다. 뭐야, 씨발,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네. 다섯, 나는 때리면 때린 대로 아니, 맞겠다. 개야! 여섯, 나는 개인 행동은 일체 금한다. 지랄이구만. 일단 우선 수련생 수칙부터 완전히 비인격적이죠. 말도 안 네. 되는 얘기입니다. 자, 교육생들의 국방부가 발표한 교육생들의 공식 일과를 봅시다. 아침 6시 기상, 그다음에 점호 30분간 아침 식사인데 실제로 식사는 단 3분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치, 앞에 세워놓고. 8시부터 11시 45분까지 오전 교육. 점심시간은 12시 10분부터 1시까지. 그렇지만 역시 밥 먹는 시간은 3분. 이어 4시 45분까지 오후 교육, 6시까지 장비 손질, 7시부터 8시까지 내후반 활동, 9시까지 자아 반성 및 수양록 작성. 이게 뭐냐, 반성문 쓰는 거거든? 그렇지. 예.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야, 버스 기다리다가 실려왔는데, 뭔 잘못이냐고. 뭔 잘못해서 반성을 하나? 그럼 반성문 보고 저는 아직도 여기 왜 끌려온지. 나와, 이 개새끼야! 나와, 이 새끼야! 그리고 또 존나 투표했을 거 때리는 아니야. 거야. 그러니까 뭐, 나중에 잘못한 걸 만들어낸다니까. 그렇지. 그리고 10시에 지침. 그런데요, 전혀 이 약속이, 이런 훈련 계획이 지켜지지 않았다. 됐겠어. 아이고. 그게. 10시에 지침이라 그랬는데 이건 뭐라 그래? 시도 때도 없이 올빼기라나? 시도 때도 없이 깨워. 그럼 뭐 그냥 집합 구타 이렇게 됩니다. 아니, 우리 군대 있을 때도 뭐 자다 갑자기 깨워가지고 뭐 존나 두들겨 때리고 패고 그랬잖아. 그랬는데. 자, 그럼 비인간적, 비인격적 그 대우를 받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해 봅시다. 첫째, 가혹행위. 겨울매미라고 있어요. 겨울매미인데 이것은 14만 원의 외상값 때문에 삼청교육대로 끌려가서 2년 6개월 동안 삼청교육을 받았던 이적 씨의 증언입니다. 아, 요새 달팽이야? 14만 원 외상값 때문에 2년 6개월 동안 이 말이 되냐 이게? 자, 봅시다. 한겨울에 수련생을 발가벗겨 철사줄로 나무에 묶고 벤치로 서서히 죄면서 영하 몇십 도 그런 겨울에 그렇죠. 나무에다가 철사줄을 묶고 벤치로 이렇게 조이는 거죠. 아우. 살이 그럼 뭐 파고드는 거지. 그렇죠. 거기다 쇠도 고르고 막. 그래. 그리고 또 압축되니까 또 저기 팽창됐다 수축되니까 또 점점 팔목을. 그 노가다 할 때 예. 반생이 묶는다 그러는 게 있거든. 철사로 해가지고 철근을 묶고 돌려 감으면 예.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막 몸속으로 철사가 몸으로 파고든다니까. 그것도 얼마나 추워. 그치.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는 겨울 맴맴 이라고 울부짖도록 하는 게 겨울 맴맴입니다. 복창합니다. 나는 겨울매미, 나는 겨울매미, 맴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했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류영근 씨가 증언한 옹달샘이라고 있습니다. 이 옹달샘 가혹행위는 뭐냐면 한겨울에 얼음장을 깨고 알몸으로 강물 속에 들어가서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 이게 옹달샘. 얼음장 깨고 뭐 지금 뭐 어디 프로야구 선수들이 뭐 저기 극기 훈련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김성근 감독이 처음 태평양 돌피스 감독 부임한 다음에 어디 오대산인가 끌고 와서 훈련했을 때 그렇게 했대잖아요. 아이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각계 계층에서 왔고 나이도 많잖아. 차이가. 네.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 이거? 없어요. 난 프로야구 극기 훈련 나와. 요즘은 그런 거 없어. 아, 요즘 없죠. 그 요즘 그런 거 미친놈이라 그래. 그쵸. 근데 80년대 이런 게 존나 많았다고. 그 우리 까치마나 이현세 씨의 네. 공포의 여인구단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야구뿐만 아니고 축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 항선홍이가 개울가에서 막 공 차고 그게 말이 되니 씨발. 아, 참. 존나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거 가지고 그 미스 쾌남인가 그 태평양에서 나온 그 화장품 있었잖아요. 그 태평양 돌피스 그 팀들 훈련하는 거 그대로 찍어가지고 광고로 만들었잖아요. 박정현이 나오고. 에이, 답답하네. 다음에 빵빠레라고 있습니다. 이 빵빠레는요, 얼마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HID 부대원들. 가혹행위 나왔잖아. 네. 거기서 빵빠레가 나왔어. 그러니까 HID 부대원들도요,
이 빵빠레를 굉장히 자주 봤던 가혹행위인데 이게 가장 힘들었다 그래 HID 부대원들도. 그러니까 특수 훈련을 받는 HID 부대원들 아니야. 근데 그 양반들도 이 빵빠레가 제일 힘들었다 그러면 그래서 막 정신 이상되고 막 그랬잖아. 그렇죠.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이 훈련이 어려웠을까. 근데 이 빵빠레가 뭐냐면 한겨울에 말이죠.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밤중에. 아 그러니까 전방이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팬티 바람으로 양팔을 벌린 자세로 줄지어 세워놓습니다. 양팔을 벌리면요 밤에 이 사이로 한기가 아우, 그냥 죽어요. 엄청난 그 바람이 황소바람이 불죠. 그리고 바가지로 퍼붓죠. 물을. 그러면 바로 얼어버리지 뭐. 바로 얼지.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추워. 그래서 그런데 그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신음소리를 내면 바로 워커발 길질을 하고 또 몽둥이로 때리는 그런 가혹행위를 했다. 이게 빵빠레다. 이 빵빠레가 왜 빵빠레냐면 자고 있는 걸 깨워서 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빵빠레. 빰빰빰빰빰빰. 저 군대 있을 때 저희 화천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하여간 뭐 팬티바람으로 나도 나와가지고 차렷 자세에서 물을 살짝 뿌리는데도 아주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죽는 거지. 이거를 버티다가 도망간 사람 없나? 그건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타입니다. 구타. 잠자는 시간만 제외하고 줄곧 유격훈련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PT 체조, 온몸 비틀기, 씨발, 진짜 온몸이 비틀기. PT 8번! 8번이냐 9번이냐? 8번. 그 다음에 목봉 체조. 그 무거운 거 이렇게 그래. 나가 이거 하는 왼쪽 거. 했다, 오른쪽 했다. 네. 그 다음에 공수훈련. 아니, 씨발, 이거. 일반인이 공수훈련을 공수훈련 왜 받아? 맞나? 그러니까 여기 일반인 중에서도 미성년이란 여성이 있었잖아요. 여성은 총 319명이었습니다. 여성은 누가 교육했냐면 여자 조교들. 여자 군인들이 했는데 역시 구타는 똑같았어요. 구타는 똑같이 일어났고. 심지어 70대 노인까지 있었지만 예외 없이 이런 가혹한 훈련을 했다. 그리고 이 훈련에는 폭력이 동반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까 수련생 수칙에 있었잖아요. 네. 나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때리는 대로 바뀌었으니까 뭐 있었냐면 워카발로 조인트 백헤드 까기가 있었어. 생각만 해도 아프다. 나 딱 한 번, 두 번인가 차였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야, 워카발로요. 조인트 차이면 조인트 나갑니다 그냥. 존나 부러져요. 그냥. 정강이뼈 부러지는 거지. 워카가 씨발 워카가 3kg 나가나? 워커만 신어도 태권도 일단인데. 그러니까 이거 100회 맞으면 그냥 사람 죽는다고 봐야 돼요. 이런 거 차기 또 원산 폭격 1시간 10분도 못 하는데. 그리고 최고 히트는 말이죠. 왜 우리 서부 영화에 보면 말 타고 사람 막 끌고 다니잖아. 그 짓거리를 했어요. 야 이거는 그거 아니야? 그 예전에 조선시대 때 고문할 때. 그래. 육시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삼청교육대에서 그 다음에 근로봉사단으로 다시 끌려간 아까 얘기했던 이적 씨의 증언입니다. 이 양반이 삼청교육은 원주에서 받았고요. 또 근로봉사는 파주로 옮겨서 받았거든요. 일사단. 근데 파주로 옮기자마자 중대장이 교육원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책임 맡은 중대장이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원주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무조건 내 명령에 복종한다. 만약 명령이행에 불충분한다면 그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겠다. 나는 삽을 좋아한다. 이유는 삽의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쪼갤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고 땅을 팔 수도 있다. 이 중에서 나는 파묻는 걸 가장 좋아한다. 불복종의 대가는 땅에 묻는 것이다. 알겠냐?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교육생들을 선착순 시켜요. 저기 연병장 끝에 있는 화장실 찍고 와라고 선착순 시키는데 선착순 실시하니까 100명이 넘는 인원이 또 연병장을 몰려나갖고 막 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4주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선착순을 제대로 못하면 두드러 맞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선착순을 해가서 돌아왔겠지. 이때 중대장이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 9번째로 놈, 9번째 들어온 놈, 나와! 새치겠지? 자,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집차 뒤에 말이죠. 교육생의 두 손을 밧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연병장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줄줄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 또 군대 연병장이 모래밭도 아니고 돌밭이잖아요. 자, 이적 씨가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직접 증언을 들어봅시다. 이적 씨는 어떻게 얘기했나,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살은 달아서 너덜거렸고 땅바닥은 피로 물들어 있었지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어디론가 치워졌어요. 왜? 아니, 그 씨가 차에 끌고 돌아다니면 당연히 사람이 죽지 안 죽나? 그러니까요. 자, 이 개새끼들 진짜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가혹행위를 구타를 했고요. 세 번째, 음식입니다. 음식은 밥과 소금국,
그리고 멀건 배추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3분 안에 먹어야 했다. 3분이 넘었는데 숟가락을 들 경우 역시 잔인한 폭력이 수반되었다는 겁니다. 아우, 개도 먹을 땐 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도 먹지 씨발. 에휴. 또 식사 전에 그 식사의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소보다 못하면 소고기를 먹지 말고 돼지보다 못하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자. 존나 유치한데? 이겼습니다. 그럼 배추란 얘기네. 한 번은요, 식당에서 소세지를 훔쳐 먹었던 교육생 3명이 잡혀가지고 한겨울 임진강으로 끌려가서 아까 얘기했던 빵빠레를 받았다. 그래서 얼음 위를 뒹굴고 구타로 머리가 깨지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거 완전히 한국판 아우슈비츠지 뭐. 안 그래? 전쟁 때 포로한테도 이런 대우 안 합니다. 전쟁 때 포로한테 이런 대우 하면요, 제네바 협정? 작살 안 하는 거기에서 작살 다 까요. 따대고 이런 짓을 하나. 근데 이 전두환 일당들은 말이죠. 아무 죄도 없는 자국 국민들에게 이따위 짓을 했다니까? 한겨울에 임진강은요, 그 추위가 무시무시합니다. 수은주가 최저 기록할 수 있는 게 몇 도죠? 20 몇 도인가요? 몰라. 수은주 최저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김을 내뿜으면 입김이 얼어붙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폭력과 가혹행위, 그 다음에, 탈출 시 사살, 총살했어요. 그러니까 탈출을 기도하면은 바로 그 바로 자리에서 다 당겼어. 근데 정말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지. 그런데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의한 사망자는 50여 명에 그쳤습니다. 자,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삼청교육대 사망자 수를 몇 명으로 발표했나? 자, 질병 사망 36명, 구타 사망 10명, 총기 사고 3명, 안전사고 2명, 자살 2명, 미상 1명.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입소자 총 39,742명 중 5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육생이나 훈련 교관 등의 증언을 살펴보면 이 통계는 구라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입소자 수는 정확한 통계와 발표가 있어요. 그런데 퇴소자 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계가 거짓이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씨발 들어올 때는 몇 명인 줄 알았는데 나갈 때는 몇 명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왜 나갈 때 몇 명인지 모르냐면 중간에서 그만큼 죽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퇴소자를 말을 못하는 거지. 아니 그 군대에서 하는 것만큼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게 철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는 인원까지 한 명 한 명 다 세는데. 이게 다 자료를 폐기하고 이래서 그래요. 개새끼. 그렇죠. 또 한 가지 근거를 보죠. 삼청교육 입소자가 39,742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2005년에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보상 신청자는 4,644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나머지 3만 5천여 명은 왜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자, 그 중에서는 뭐 보복이 두렵건 뭐 아니면 정신착란이 있건 뭐 신체가 불편하건 해서 신청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증언 하나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사단 36연대 2대대로 끌려간 심영선 씨의 증언입니다.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교육생들은 데모를 하기로 결정했다.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며 정문으로 진입하기로 했다. 이거 어디 드라마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는 최루탄을 터뜨리던 군인들은 이후 실탄 사격을 가했다. 이 실탄 사격으로 7명이 사망했다. 군인들은 죽은 사람과 부상자들을 싣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자, 아까 국방부 공식 발표에 총기 사고가 3명이라 그랬죠? 총기 사고 3명이라 그랬는데 벌써 여기서 7명. 여기서 벌써 7명이야. 총기 사고가. 이 말이 되니? 씨발? 예. 국방부 공식 발표인 삼청교육대 사건 진상 보고서에도 사망 교육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구보 도중 낙오자를 목봉으로 때려 죽입니다.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면담 도중 두 손을 팬티 안으로 집어넣었다고. 왜 보통 남자들 긁거나 넣다가 냄새 맡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집어넣었다고 태도 불량으로 군홧발로 지디긴 후 빨랫줄로 두 손을 묶어 밖에 방치하여 과다출혈로 사망케 함. 그러니까 그 묶은 곳이 그러니까 때린 곳에서 또 피가 나고 그리고 묶은 곳에서도 이제 살이 찢어져 가지고 피가 나니까 너무 출혈이 심해서 죽었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의 살인은요 지금도 처벌받으면 일반 살인보다 더 과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인권 유린에 집단 항의하자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사망케함. 이게 아까 증언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 국방부 공식 발표도 이게 썼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여기서 2명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 북한군 쏘라고 준 총과 총알 아닙니까? 이거를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들을 무작위로 쐈다는 거예요. 누르고 던지고 쏴도 아니고. 자, 이와 같이 심영선 씨의 증언은 거짓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 그렇다면은 죽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시체가 어딘가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시체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26사단 정복과에 근무했던 유모라는 유씨 성을 가진 소위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답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예. 일단 유소위가 경기도 연천군 전고급에 삼천교육대 시체 처리 공장이 있었음을 시체 처리 공장. 이거 진짜 아우슈비츠인데? 예. 시체 처리 공장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 평수는 3,000평. 칸막이가 여러 곳 있었는데 들여다보니 어느 칸에는 시체가 39 정도, 다음 칸에는 2구, 어떤 칸에는 뼈를 가는 기계가 있었고 뼈를 갈아서 쌓아둔 것도 있었습니다. 그곳은 5사단 의무대의 화장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하루에 39에서 49, 심지어는 89까지 태워서 화장을 한 후 태운 가루는 자루에 담아서 한탕 강물에 뿌려서 떠내려 보냈습니다. 아니 최소 하루에 30구라고 해도 4주 동안이면은 지금 죽은 사람 수가 뭐 아까 몇 명? 50. 예, 그 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유 전 소위가 증언한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80년대 당시에 유 전 소위가 말했던 그 곳에서 개를 많이 태워 죽였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당연히 씨발 사람 태웠다고 누가 생각해. 그렇죠. 그러니까 개 공장이 있어서 개를 냄새가 그 사람 태운 냄새 나잖아. 비슷하니까. 누린내. 누린내 같은 게 개를 태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자, 아까 그 항목들 사망 이유별로 이제 분류했던 거 보면은 질병 사망자라고 발표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질병 사망에 의한 것만 있을까? 대다수가 질병 사망이 아니라 구타 사망이었다고 하는 것이 교육대 대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이거는 MBC인가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단가? 네. 거기서 아마 증언을 받았어요. 교육대 증언을. 예. 그리고 교육대원 말고 훈련 교관들도 구타 사망 그렇게 적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질병 사망이라고 보고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무연고자들 즉 뭐 친척이나 가족들이 없는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증언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봐서 실제 사망자 수는 300에서 500여 명.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방부 발표는 36명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사망자 수는 300에서 500명이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국방부 측은 54명이라 했죠. 53명인가요? 그랬죠. 문제는 사망자로 단순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3천여 명 정도 되는 부상자들입니다. 이들은 교육 후에 심각한 부상 후유증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렸고요. 퇴소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경찰들의 사찰, 그리고 갔다 왔잖아. 가족 간의 불화, 이웃과 친척들의 냉소로 자살하는 사람의 수도 엄청 많았던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바로 연락됐었거든. 그러니까 당신의 동네에 살고 있다고. 삼천교육 훈련자. 그러니까 제대로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삼천교육대 갔다 왔다 그러면은 범죄자 혹은 사상범으로 찍혀 있을 텐데 주변 사람들도 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한 생길 수밖에 사람의 없는 인생을 거죠. 그냥 다 망친 거야. 네. 아까 얘기했는데 1988년에 여소야대 전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삼천교육대 청문회로 이 사태가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노태우는 피해 보상 및 명예회복의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야당 시절에는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던 김영삼도 3당 합당으로 정권을 잡은 후에는 나 몰라라 했으며 97년에 대선 공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DJ 정권에서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영삼 같은 경우에는 야당일 때는 삼천교육대 꼭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3당 합당된 다음엔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결국엔. 2003년 12월 29일 노무현 정권이었죠. 16대 국회에서 제자의원 206명 중 반대 2표, 기권 11표, 찬성 193표로 보상 법률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역시 무현이 형.
이거 씨발 반대랑 기권하는 새끼들은 뭐야? 그러니까 미친 새끼들.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줄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도자가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힘없고 죄 없는 국민들의 기본 권리까지 차단하면서 무자비하고 폭력과 억압과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나서도 또 그런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아직도 있잖아. 전두환 장군 만세한 새끼들. 이런 21세기 대한민국은 아직도 깜깜합니다. 이 새끼들 진짜 싹 잡아가 삼천교육대 다 보내야 된다니까? 보내야 그러니까. 존나 굴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존나 두드러 패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짜증나는 새끼들. 그렇게 전두환 대통령이 좋다고 생각하면은 뭐 삼천교육대에 대해서도 뭐 좋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직접 삼천교육대 가야지. 그러니까 보내줘야지 뭐. 네. 가고 싶다면. 아 그렇게 원하면 보내드려야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씨발 개 같은 애가 80년, 30년밖에 안 됐잖아. 네. 이건 몇 주 된 날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완전 범죄 행위 아니야. 네. 사람을 죽이고 이유 없이 구타하고 뺑뺑이 돌리고 가혹행위하고, 그지? 그런데 이 군부대에서 이를 교육했던 그 어떤 장교나 하사관, 조교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전두환 노태우도 마찬가지지. 대구 갔다가 두산 갔잖아. 이희성이, 이충구, 오자복이, 정호영이, 허삼수, 허화평, 허문도, 백운택이, 박희도, 박희모 다 마찬가지야. 씨발. 이 중에 말이야. 정호영이가 박종철 고문치자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무부 장관이었거든. 그랬죠. 예, 그 전두환 특집이었나요? 그때 얘기했었죠. 그래, 저는 얘기했었지. 예.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때립니까? 그래서 경찰이 안 했다고. 예. 그런데 정호영이가 삼청교육대를 그 훈련시켰던 군부대의 저거였어. 대장이었다고. 거기다가 5.18 때도 예. 특전사 대장으로 있었지. 예. 그런데 씨발 사람 패는 게 전문인데 뭘? 에이, 씨.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앞에 코너 속의 코너 해가지고 그래서 삼성교육대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에 끊으려고 딱 거의 맞춘 것 같은데 네. 시간은 맞춘 것 같은데 그러면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삼성교육대 특집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기 전에 이 PD님은 뭐 말을 아까 우리 마담 언니 나왔을 때는 말을 하다가 삼성교육대 얘기하니까 말을 달라시네. 아니 뭐 삼천교육대가 이게 뭐냐면 뭐 좋게 해줄 얘기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자국민에 대해서 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예를 들면 나치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유태인을 탄압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가장 최근에는 그 미군의 쿠바 쪽에다가 예. 잡아다 놓고 그거 한 거라든지 이렇게 자국민에 대한 게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뭐 거죠. 코소보 인종 청소라든지 그런 급이 네네. 아니면은 뭐 예. 아니면은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사실은 그 후진국이라고 말한 거 자체가 되게 오만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후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에서나 벌어질 법한. 근데 우리나라 저는 이제 그 EJ 들으면서 늘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 현대사 들으면 너무 힘들어. 시발 뭐 신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늘 벌어지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싶은 일이 늘 벌어지는데 그게 또 늘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거는 어저께 이제 PD 수첩을 보고 느낀 건데 어제 이제 PD 수첩을 방송을 했는데 MBC가 뭐 맛이 갔네 어쩌네 그래도 가끔 이제 재밌는 건 하잖아요. PD 수첩이 이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를 이제 착복하는 구조 예를 들면 입주자 대표가 거기 밑에 이제 관리 사무소장을 하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이걸 해먹고 거기다 공사 버려가지고 그 공사 삥땅 2억이면 하는 건데 뭐 8억 들여가지고 삥땅 치고 이러는 그 구조. 그리고 이제 입주자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선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 선거 방해하고 심지어 무슨 투표함에 불 지른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축소판이에요. 그거 한번 PD수첩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현대에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일의 축소판이 그냥 그대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저 어디서나 문제네. 그러니까 정치판 욕할 게 아니고. 그 아까 왜 그 전두환 칭찬하는 왜 우리 거에도 이제 댓글 다시는 뭐 참군인 전두환부터 시작해서 네. 예.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전두환이 좋아서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이등병 하여튼 그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칭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뭐냐면 그 인터넷 농객 뭐 이런 사람 중에 진짜 내가 그 말을 듣고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나 이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양반이 그 일배든 뭐든 그건 깨시민이 불렀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깨시민이라고 하면 왜 우리 촛불 집회 때 무슨 그 이제 보통 의식을 가지고 좀 예. 정치에 이제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해보겠다 그리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보겠다라고 이제 참가하는 분들이 결국 그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되게 불쾌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럼 올바른 소리 씨발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그 새끼 누구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새끼 누군지 알거든요. 그 씨발놈이 대충 입 바른 알겠나. 소리 개 같은 소리 아유 네 진짜 개새끼가 진짜 뚫린 입이라고 찍찍 말하는데 진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미친놈이고 그거는. 요즘 또 TV에 자주 나오더라고 짜증나게. 그러게요. 얼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어요? 이 삼성교육대 대해서. 더 할 얘기 제가 삼천교육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량식품 단속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을 벌이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뭐 삼천교육대가 잘못된 건 말할 것도 없고 제일 문제는 이런 거를 하고 나면 할당제를 해요 꼭.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사람이 끌려간 거의 대다수는 아마 할당 때문에 그렇죠. 끌려간 거고 그 동사무소 뭐 통장이니 뭐니한테 몇 명 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지금 그 불량식품도 네. 할당을 내리니까 미친놈들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얘네들이 자기들이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실적 숫자로 말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숫자로 얘기하면은 반박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리고 늘 할당제, 교통국 뭐 단속 이런 것도 다 할당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잡고 크게 잘못된 건 바로 잡고 작게 잘못된 건 넘어가지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할당 20명 잡아와. 그럼 뭐 작게 잘못했건 크게 잘못했건 다 잡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천교육대 비극의 그거는 전두환이 잘못된 게 가장 큰 비극이지만 그 정권 잘못된 정권의 비극이지만 그 후에 짜잘한 비극들은 그 짜잘한 비극이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비극이잖아요. 그 비극의 출발은 할당제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2만 명이 6만 명으로 늘어났으니까 계획하는 그렇죠. 것보다 초과 달성. 예. 그 할당에 또 경쟁까지 붙어가지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이 박사님. 일단은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선조 있었죠? 선조 때 선조가 조선시대 왕이었으니까 조선시대가 승려옥불이었는데 대충 불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한동안 불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오도가 잘 쓰면은 이제 사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한 탄압이 점차 줄어듭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지네. 임진왜란이 끝나고도 선조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불교 의례가 크게 일어난다니까 선조가 목소리를 막 높여요. 씨발 절대 안 돼. 저 금지시켜. 하는 사람 다 잡아들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임진왜란에서 거의 핀치에 몰려서 나라가 날아갈 뻔했잖아요. 근데 선조가 어떻게 해서 다시 재조지은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선조가 다시 왕이 됐는데 국민들은 선조를 보기가 싫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도 찔리니까 대규모로 몰려있는 사람들이 몰리고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념과 다른 불교 행사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거를 못하게 한 거죠. 삼천교육대의 이면에 있는 의도도 이런 거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범죄 청산을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홍보를 했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정권이 정당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고 또 그와 동시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때 당시 자기 정통성 없는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서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천교육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엔 이건 국가에 의한 폭력이죠. 그런데 법에 근거하지 않는 폭력, 아까 이 PD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수치로 계산해가지고 초과 달성을 강요하는 그런 폭력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근거 없이 때려. 뭐 군대에서 그런 일 많이 일어나고 저 고등학교 때 뭐 야간 자료습이 잠깐 없어져가지고 야간 자료습 없어진 기념으로 롤링페이퍼에다가 몇 마디 썼다고 학교 본관 건물에 있는 마대자루가 다 부러질 때까지 맞고 구두발로 걷어차이고 그랬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그러한 폭력을 당해도 마땅한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삼천교육대에 끌려왔던 죄 없는 사람들이 과연 그만큼의 폭력을 받을 그럴 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인지
국가가 결국에는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과도한 폭력을 저지른 굉장히 후진적이고 굉장히 뒤떨어진 그러한 역사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작. 그때 제가 군대를 저기 1사단 지역 나왔어요. 1군단 지역. 거기는 실제로 이런 그 삼청 교육대 관련 그 내용이 남아 있고요. 이런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도망가려는 사람들을 갖다가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격을 해요. 그냥 죽였죠. 죽인 거죠. 학살이죠. 국가가 개인의 헌법상의 권리, 어떤 인간적인 권리를 다 뺏은 잔혹한 범죄입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을 격리한 것도 아니고요. 군부 독재 세력이 경고함과 공포 정치를 통해서 자기의 지배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내용이 지금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요. 군부가 저지른 이 초법적이고 반인륜적 행위,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국민을 학살한 군인 정치가의 기록입니다. 이 군인 정치가는 집권 내내 학살밖에 안 했습니다. 한 거 없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도 무사히 살고 있고요. 심지어는 MB 정부 때 이 사람이 내야 될 추징금 중에서 이 양반이 47,000원밖에 안 냈습니다. 청산되지 못한 학살의 과거가 있는, 그리고 그를 따르고 추종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서 정부의 고위 관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게 2013년의 오늘입니다. 이틀 전 6월 10일은 민주항쟁이 있었던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 흘렸던 피는 아직도 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학살의 역사를 자행했던 사람과 함께 공기를 나눠 마시고 있습니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천교육대 관련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라는 거에 우리가 속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국가라는 게 가진 가장 큰 속성은 합법적으로 폭력을 독점한 유일한 단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할 때 있어서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건 국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폭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딴 데는 폭력이라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몰아붙일 수가 있는데, 국가 같은 경우는 폭력을 저질러도 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잘 나타난 사태가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서 용산에서 볼 수 있는 건데, 국가의 폭력이라는 건 합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되는 건데, 이런 삼천교육대 같은 경우가 국가가 그 독점하고 있는, 합법적으로 유일하게 독점하고 있는 폭력이란 것이 굉장히 최악의 형태로 나타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하나하나 감시하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의 폭력이란 게 조심스럽게 집행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하나가 잘 지켜보고, 국가가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게 과연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그런 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국가가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는 못 저지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론을 좀, 그죠? 개척해야 되는데 요즘 뭐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그랬는데, 그렇지. 아까 이 PD도 말씀했지만 이거가 외국에서 그냥 벌이는 인종청소예요, 이거. 근데 제노사이드 뭐 이런 류의. 그렇죠. 근데 이 자국민을 자국민을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자국민을 왜 이렇게 인종청소를 했냐면 진짜 보잘것없는 그 권력 때문에 그렇거든. 그렇죠. 화문은 11억이라 그랬는데 영원하지도 않는 그 권력 때문에 자신들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말이죠. 차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작태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군인 출신들 아니야. 그 새끼들이 오히려 그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말이지. 지들 권력 때문에 사람들을. 이런 자들은 말이죠. 뼈저리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은 더 늦기 전에 정말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군에서. 없죠. 해야 되고, 정말 많이 억울하게 죽어갔었죠. 난 그분들을 위해서 위령탑이라도 하나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됐으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 밑에서 그렇게 교육 훈련시키고 조교했던 사람들은 명령에 따라서 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손 치고, 그 위에서 아까 이 작가가 언급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정당한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2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했고, 오늘은 그 앞부분에는 조금 까불었고 뒷부분에는 기분 더럽게 끝이 났습니다만은, 그래요. 아까 세상이 말한 것처럼 지금 6월달이에요, 그죠? 6월달, 오늘 지금 저희가 6월 12일 밤에 하는데, 6월 항쟁 때문에 뭐 박종철
열사나 이한열 열사를 한번 달아볼까, 유월항쟁을 달아볼까 하다가 그건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그렇죠. 삼성교육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팩트 TV에서 박종철 했어. 아, 전 그리고 칼럼에다 유월항쟁 썼어요. 또 할 수가 없고 돌려먹지 말라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돌려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씨. 근데 또 오늘 팩트 TV 거기 막 그 생방송에 실시간 올라오잖아. EJ에서도 박종철 해주세요 막 이러더라고. 오늘 마지막에 감동을 맺었거든. 했다니까요. 돌려먹기 하면 난 좋지. 돌려먹기 하면 나는 솔직히 뭐. 오늘 이 PD님 여기 계시지만 SBS 라디오에다 돌려먹기 하고 하잖아. 돌려먹기가 대마왕입니다. 자,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요. 엔젤펀딩 소개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제공 명랑개발자 고요한 바다 노하순 양규선 우서요 EJ 최정학 응원합니다. 김수지 살 찔 거야? 홍유리 서정혁 엔젤 MT 땜빵 노한나 무명소절 이선중 나니모아까랑 배광열 유진아 이뻐 이쁘긴 뭐 이뻐 감사합니다.